바퀴. 남자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꾼다는 지상 최강의 사나이. 바퀴라는 만화가 어떤 만화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퀴는 이타가키 케이스케라고 하는 일본의 만화가가 연재를 하고 있는 격투 만화입니다. 바퀴 시리즈가 1991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도 연재를 하고 있어요. 연재를 하다가 휴재를 하다가 지금 이지라를 떨고 있는데 아직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지금 한 6부째 나오고 있고요. 보통 바퀴 시리즈 하면은 격투맨 바퀴, 바퀴 1부, 그리고 그냥 바퀴, 바퀴 2부, 그리고 한마바퀴, 선 오브 오거라고 하는 한마바퀴, 이게 3부. 보통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바퀴 시리즈는 이 1부부터 3부까지가, 그리고 바퀴도 바퀴 4부죠. 미야모토 무사시가 나오는 바퀴 4부부터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도, 얘도 바퀴도라고 읽는데 이 한국 팬들은 사실상 스모도라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연재하고 있는 게 바퀴라헨이라는 바퀴 7부 이겁니다. 지금 한창 연재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왜 바퀴를 알아야 하냐, 사실 그런 이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바퀴를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살아가면서 딱 하나 바퀴를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김목래 방송을 더욱더 잘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게 큰 장점이죠. 저는 이미 하루에 25시간 바퀴를 읽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들어도 바퀴에 대해서 비유를 들은 경우가 많고, 드립을 쳐도 바퀴 관련 드립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잦기 때문에 김목래 방송을 100% 즐기기 위해서는 이 바퀴 시리즈의 이해가 거의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이랑 이런저런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그림판 같은 걸로 띄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는 선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화, 바퀴 1화의 제목이 그 이름은 바퀴, 이겁니다. 이제 가라테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충동 체육관 같은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검은띠 선수들이 사범들한테 졸라 쿠사리를 먹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막 관장이 물어봐요. 그래? 너가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저희 전부 다 졌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그래서 뭐 띠가 무슨 띠인데, 얼마나 실력자인데 하니까 선수들이 찔렸는지 단체로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아유 관장님, 뭐 사범님, 저 사람은 그 흰띠가 아니라니까요, 걔 진짜 졸랐어요, 이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구마구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사범이 그런 애들을 따귀를 때립니다. 찰싹 따귀를 때리면서, 그래? 흰띠가 아니고가 뭐가 중요한데, 관중들은 어차피 그런 거 몰라, 띠 색깔이 전부인 줄 알지, 너네들은 검은 띠인데 흰띠한테 처발린 놈이 되는 거라고. 야, 우리 가라데 단체가 흰띠를 맨 어린애한테 단체로 지면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알아? 이러면서 애들을 굉장히 갈궈버립니다. 이 단체 이름이 여러분들이 바퀴를 보면서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가라데 단체, 신심회라고 하는 단체죠. 근데 이제 막 사범이 관원들을 그렇게 갈구고 있는데 뒤에서 막 누가 크크하고 웃어요. 누군지 보니까 스에도라고 하는 녀석이 관원들을 마구 비웃는 거죠. 왜냐? 흰띠 걔 못 이겨. 아니, 우리 신심회에서 그 친구 이길 수 있는 놈은 나 스에도 아니면은 관장님 정도가 있을 텐데, 아 관장님 그 양반은 나이를 조금 먹어서 하면서 이제 I자석이 자세를 선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퀴를 보시면은 스에도가 이 자세를 구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발 밑에 이 생수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발 밑에 있는 생수통을 이렇게 딱 발로 이렇게 생수통을 밟아가지고 탁 하고 이렇게 튕겨 올려요. 튕겨 오른 다음에 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생수통을 타 하고서 이제 돌려차기를 갈겨서 생수통을 터뜨려 버립니다. 스에도가. 그 모습이 마치 간장 샤워를 하는 철구를 닮았더랬죠. 약간 한편 이 토너먼트에 흰띠를 메고 등장한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바로 한마바퀴, 우리 바퀴 시리즈의 주인공이죠. 이 녀석이 뭘 하고 있냐 하면은 준결승 끝나고 나서 대기실에서 잡탕죽이랑 바나나를 졸라게 처먹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밥을 흡수를 합니다. 막 몇 그릇씩 먹고, 그리고 바나나도 한 송이 두 송이 몇 송이씩 먹고 엄청난 식사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잡탕죽을 한동안 그렇게 먹다가 콜라를 집어드는데요. 여기서 바퀴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콜라 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퀴 커뮤니티 팬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전설의 탄산을 뺀 콜라 장면이죠. 숨취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탄산을 뺀 콜라 과연 대단해. 탄산을 뺀 콜라는 에너지 효과가 무척 높아서 레이스 직전에 즐겨 마시는 마라톤 선수도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탄산을 뺀 콜라 예찬론을 시작합니다. 이제 바퀴가 탄산 빠진 콜라 먹고 있을 동안에 결승전이 시작을 하잖아요. 결승전 시작하기 전에 신심의 아까 말씀드렸던 신심의 관장인 오로치 도포가 경기장에 등장해서 시범을 선보이기로 합니다. 그 시범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이 커다란 토관 안에 이렇게 마리오처럼 들어가서 여기서 토관을 이렇게 다 부수고 나오는 거예요. 짜라라라 끼야! 진짜 효과음이 이렇습니다. 무신 오로치 도포 하면서 이렇게 딱 하고 튀어나와. 멋있습니다. 건재합니다.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졸라 빨아줌. 콘크리트 토관을 산산조각 내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인 오로치 도포가 이제 경기장을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꼬라지를 보면은 참 기묘하기 그지없는데 갑자기 결승전 직전에 신심의 대장이 와가지고 토관 안에 들어가서 그거 부순 다음에 얘는 다시 들어감. 얘는 가. 그래서 이제 신심의 회원들이 이 부스러기 다 치우는 동안에 도포는 여유롭게 이 백스테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경기장 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로치 도포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주인공 바퀴도 잡탕죽이랑 콜라랑 처먹은 바퀴가 막 걸어가다가 딱 도포를 마주칩니다. 오로치 도포를. 네가 바퀴로구나 하면서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 맞는데요. 그래, 1회전 때부터 너의 경기를 지켜봐왔지. 잘 싸우던데. 정말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네가 이제 결승전에서 싸울 스에도는 너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단다. 이러면서 스에도의 이 강력함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이제 스에도? 저도 스에도 선수가 강하다는 건 알고 있더랬죠? 하면서 받아쳐요. 그러니까 도포가 뭔가가 좀 석연치 않았나봐. 갑자기 이제 도포가 갑자기 주먹질을 시전합니다. 차! 하면서. 하지만 우리의 바퀴 그 정도로 오로치 도포의 주먹 맞고서 죽을 정도 주인공이었으면 주인공이 아니죠. 도포의 주먹을 아주 가볍게 피합니다. 가볍게 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도포에 돼지 같은 주먹이 이렇게 있으면은 딱 요만큼 피해요. 이 주먹에 키스를 이렇게 갈깁니다. 쪽! 그리고 나서 이제 관장님 펀치 좀 치는데요? 하면서 오로치 도포한테 기만질 한번 갈겨주고 얘는 결승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도포가 얘도 좀 멋쩍었나봐. 그래서 이거 결승전이 기대되는데? 하면서 이제 막 껄껄 웃어요. 이게 바퀴 1부 1화입니다. 1화 설명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스에도한테 오로치 도포가 또 찾아갑니다. 이 새끼 할 짓이 좀 없는 것 같아. 무신이 아니라 스에도를 찾아가서 열심히 워밍업 하고 있는데 스에도 거기 딱 가가지고 야 바퀴 보니까 좀 치는 놈인 것 같은데 너 잘못하면 네 대가리 먼저 깨질걸? 하면서 스에도를 도발을 합니다. 자기 문화생인데 이번에 시합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와. 이게 아니고 너 바퀴 너무 만만해보면 너 뚝배기 날아간다 하면서 꼽을 줘요. 열심히 워밍업을 하고 있는 스에도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스에도가 관장이 갑자기 와가지고 꼽주니까 좀 가오가 상했나봐. 그러니까 워밍업의 수위를 급격하게 높입니다. 막 뭐 사람 죽일 기세야. 섀도잉을 하는데 막 쿵쿵 소리 나고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스에도가 자기 후배한테 뭔가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뭘 가져오라고 시키냐면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장비를 가져오게 시키는데요. 그게 어떤 장비냐면 마우스피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에도가 이제 마우스피스 그러니까 템플레이트를 딱 들고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니까 관장이 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걸 사용할 생각인가? 이러면서 개제라를 떨기 시작해요. 얘가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냐면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아주 호들갑을 떨기 시작해요. 이제 템플레이트의 원리, 철판으로 이어진 치형에 이제 아크릴 수지를 이렇게 꽉 물면서 머리랑 척추랑 이렇게 일체화가 되면서 이제 맷집이 세진다. 그리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기초적인 임플란트인가요? 이걸 물면 신체 능력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무려 30%. 도핑이 따로 없는 수치죠. 이 스에도가 원래도 능력이 보면은 탈인간급입니다. 스에도는 키 2m 5cm에 벤치프레스 270kg, 100m 11초에 달리고요. 근데 이런 스펙에 30%가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바키랑 스에도가 이 결승전 링 위에 오르죠. 링 위에 올라가서 템플레이트를 딱 장착을 합니다. 바키가 그걸 보고서 템플레이트네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 템플레이트인지 알고 있으면은 내가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도 알고 있겠지? 하니까
그러니까 바퀴가 ADHD 마냥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치과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이러니까 응? 스웨더가 띠용 합니다. 뭔 소리지 이 새끼? 스웨더 당신 이빨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내 이빨은 존나 튼튼한 내추럴 파워라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싸면서 스웨더를 도발을 합니다. 스웨더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심판한테 야 저 새끼 얼른 죽여버리게 얼른 시합 시작해라 하니까 시합이 시작이 돼요. 띵띵띵 이제 경기 시작 종이 울립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바퀴가 점프를 해서 스웨도의 공격을 피해요. 그리고 그대로 딱 착지하면서 스웨도의 왼쪽 어깨를 스웨도의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탈구를 시켜버려요. 크악 하면서 이제 스웨도가 장외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장외 판정 났다고 진 게 아닙니다. 아직 스웨도가 이제 장외로 떨어져서 딱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야. 어깨 탈구된 것 같아. 심판도 보니까 스웨도 상태가 좀 이상해. 아, 이 새끼 어깨 빠졌구나 이러면서 심판이 경기를 중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스웨도가 심판을 딱 말려요. 자, 좀 꺼져봐 이러면서 억지로 힘을 줘서 빵 하고 어깨를 강제로 맞춰버립니다. 이렇게 강제로 어깨를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바퀴도 내심 놀랐나봐. 그래서 스웨도를 보면서 아마추어 가라테에서는 스웨도 당신이 최강일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최강이지 약간 뭐 초등학교 수준에 저 정도면 잘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스웨도가 또 꼴 받았나봐. 그래서 격투기 세계 1위인데 뭔 소리 하냐 닌 뒤졌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래서 심판한테 야 손 줘봐 하면서 스웨도가 막 뭔가 우두둑 하더니 퇴 하고 심판 손에 뱉어요. 보니까 템플레이트를 씹어가지고 부셔버린 거야.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부셔가지고 심판 손에 뱉음. 그래놓고서 너처럼 퍼펙트 내추럴 파워니까 다시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웨도가 딱 전투 자세를 딱 잡았는데 이게 아까랑은 다르게 굉장히 차분해요. 그 차분해진 모습을 보면서 이 사범 있죠? 아까 선수들 꼽주던 사범님이 스웨도가 냉정함을 되찾았어 이러면서 좀 긴장을 합니다. 왜 자기가 지레 겁먹는지 모르겠는데 냉정을 되찾은 스웨도는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라고 하면서 과거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5년 전 신심해에 외국인 용병이 한 명 찾아와요. 외국인 프로레슬러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견학하러. 그리고 나서 이제 신심해 회원들이 막 가라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얘가 도발을 한 거죠. 외국인 선수가 저런 건 레슬링에서는 쓸모가 없겠구만 이러면서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스웨도가 그 말을 듣고 욱한 거야. 그래서 야 너 레아비씨 와봐 양키롬 주제 하면서 프로레슬러랑 한판 뜨자고 합니다. 야차롤로. 보니까 이거는 제가 바퀴 정주행하면서 알아낸 사실인데 이 외국인도 미국인이더라고. 아마 바키 작가 이타가키 케이스케의 미국 콤플렉스가 일부 극초반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아닐까. 그래서 둘이서 야차로를 뜨기 시작하는데 스웨도가 딱 한 번 보디슬램 당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스웨도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3분 동안 헐크 호원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려요. 팔다리가 박살이 난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으로 평생 스테이크를 먹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리버스 교도를 당해버린 거죠. 리버스 제크야를 당해버린 외국인 레슬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상이 끝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바키랑 스웨도랑 마구마구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경기가 좀 메이저 경기였나봐. 막 다양한 격투기 유파들이 막 경기를 막 지켜보고 있어. 나레이션으로 한 명 한 명 다 설명해줘. 뭐지? 귀두류 유술 키도 어쩌고 어디 유도관 누구누구 가라데 미들급 챔피언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다 소개해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소속 점점점 하면서 뭔가 존나 최종 보스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막 담배 존나 펴. 담배 피우면서 자기 딱가리랑 그거를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스웨도랑 바키랑 싸우는 걸로 넘어가서 스웨도가 막 싸우다가 바키가 이제 뒤돌려차기를 합니다. 근데 스웨도가 그걸 예측을 했어요. 뒤돌려차기를 이렇게 하면은 스웨도가 덩치가 훨씬 크죠. 뒤돌려차기를 예측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다리를 걸어버립니다. 이제 로우킥을 갈겨버리는 거죠. 여기에다가 빵 하고 차서 바키가 그러면 디딤발이 없으니까 어흥 마이 갓 하면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바키가 그마저도 사실 예측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로우킥 걷어차지는 힘 그대로 살려서 공중으로 이렇게 딱 뛰어오릅니다. 뛰어오른 다음에 공중에서 그대로 돌려차기해서 스웨도의 이 턱을 강타를 시킵니다. 그래서 스웨도는 쓰러져요. 굉장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좀 그래도 좀 해볼만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스웨도가 좀 당황했나봐. 좀 화가 나가지고 바키한테 달려들어서 태클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운트 포지션을 잡고 바키를 구타를 하기 시작해요. 이앗 하면서 딱 자세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하지만
이 신심의 가라테는 안면 타격이 금지되어 있고 누워있는 상대를 상대로 때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칙이죠 사실. 근데 여기서 바퀴도 반칙을 해요. 뭐냐면은 바퀴가 주짓수 10고수인가봐. 프로레슬링 10고수라서 바로 이제 보우 안드 아로 괄호 열고 활과 화살이라는 프로레슬링 기술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스에도가 여기 있으면 바퀴 이렇게 꺾기 기술을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공평하게 반칙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쌤쌤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둘을 떼어놔요. 야 뭐해 너네 둘 다 꺼져 이러면서. 근데 이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스에도보다는 바퀴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나 어떤 경기의 양상으로 보나 사실은 바퀴가 벌써부터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두류 유술이나 뭐 그 가라데 미들급 챔피언 그런 사람들이 전부 바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그 아까 설명드렸던 그 무소속의 최종 보스 같은 사나이, 제가 또 이제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최종 보스의 느낌을 풍기는 사나이는 이미 경기장 밖에서 담배나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까리가 막 물어봐. 스승님 저 경기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혀 정체를 모르겠는 이 한 남성이 딱 얘기를 합니다. 애들 싸움 안 봐도 알아 하면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새끼 여기 왜 왔음? 아니 뭐 애들 싸움 보러 온 거 아니었어? 그냥 막상 보러 와놓고서 경기 결승전 벌어지니까 애들 싸움 안 봐도 안다면서 경기를 안 봅니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지 잘 모르겠어요. 담배 피려고 온 건가? 경기장에서 피는 담배가 그렇게 맛있어? 아무튼 간에 바키와 스에도는 이제 서로 약간 떨어집니다. 심판의 제지로 인해서 링 중앙에서 경기를 다시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다시 경기 재개 사인이 진행되자마자 스에도가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근데 우리 바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격을 다 맞아줘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아. 바키가 이제 스에도한테 격투가를 쓰러뜨리고 싶으면은 반칙이라고 해도 얼굴을 때려야 된다라고 막 긁어요. 그러니까 바키는 이미 몸통 공격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스에도가 결국에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야 좆같다 하면서 오로치도포 관장한테 전해 올해 대회는 신심의 우승은 없는 거다 하면서 이제 안면 공격을 예고를 합니다. 탓 하면서 스에도가 이제 바키의 얼굴을 이렇게 딱 때려요. 안면에 정권 지르기를 날립니다. 근데 바키도 이상하게 오히려 이 주먹에다가 박치기를 갈겨버리는 아주 대단한 행동을 선보이죠. 미친 새끼가 분명합니다. 박치기는 이마로 하는데 이 새끼는 턱으로 박치기를 했음. 눈이 여기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오로치 도포 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이거 나무젓가락과 종이봉투로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딱 놓고서 종이를 똘똘 말아요. 신문지 같은 걸 이렇게 똘똘 말아. 똘똘 말 신문지. 그리고 이거를 존나 빠르게 이렇게 빡 하고 이렇게 종이로 내려찌면은 나무 젓가락이 부러진다. 왜냐? 이 종이 신문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부러진대요. 물론 이걸 하면은 종이도 이렇게 구겨지겠죠. 실제로 그래서 스에도는 주먹이 부러집니다. 어떤 식으로 부러지냐면 묘사를 보니까 사람이 이제 손뼈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주먹이 약간 주먹뼈가 이렇게, 오케이? 손뼈가 손등 뚫고서 나오는 묘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바키는 어떤 부상을 입었냐? 이 종이봉투는 어떤 부상을 입었을까요? 이 새끼는 일단 안면이 골절됐습니다. 안면이 골절되고 어금니가 나가요. 하지만 우리의 바키 맷집이 정말 대단하죠. 뭐 골절 정도로 왜 대수요? 하면서 스에도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스에도가 결국에는 바키의 하이킥 돌려차기로 턱을 강타당하며 패배를 하게 돼요. 이제 정말 엄청난 이변이죠. 기존의 메달을 3번 연속이나 땄던 스에도 아츠시를 꺾고 한마 바키라고 하는 가라데 흰띠의 소년이 우승을 차지했어. 엄청난 이변에 이제 사람들이, 신심의 관원들이 막 몰려옵니다. 아니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너 가라데 아니지? 너 어디 사람이야? 중국아 시키드나 하면서 막 이제 바키를 막 둘러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신 오로치 도포가 딱 등장합니다. 도포가 딱 나서서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야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집단 린치하라고 알려줬어? 이렇게 딱 칼! 합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쫄아가지고 그거 미안합니다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도포가 바키한테 딱 얘기를 해요. 바키 우승한 거 축하한다. 근데 뒷골목 사람까지 이 참전하면 좀 곤란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얘기해요. 바키가 좀 찔렸어. 그래도 한번 시치미를 뗍니다. 뒷골목이라뇨. 시치미를 떼는데 도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바키의 엄청난 몸매, 온몸.
이 새끼 나이 있는 흉터하며 자기보다 한 2배는 큰 애들한테 두들겨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맷집하며 뭐야 심리전하며 잡기술하며 이거는 일반적인 격투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다. 이래서 딱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바퀴가 어우 이 오빠는 모르는 게 없어 이러면서 굉장히 감탄합니다. 정말 오로치 도포 관장님은 뭐든지 다 알고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도포가 아 나도 오비거든 이런 식으로 능청을 떱니다. 그래서 오비는 일본어로 선배라는 뜻이에요. 이 뒷골목 사람들의 정모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기절했던 스웨도가 다시 일어납니다. 너 나랑 끝장을 보자. 경기고 뭐가 상관없어 하면서 바퀴한테 막 달려들라고 하는데 도포가 딱 막아섭니다. 스웨도의 앞을 막아서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서 아 고생했는데 좀 쉬지 그래 하면서 베어 허그를 시전합니다. 딱 안아가지고 막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애를 쫄라가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퀴가 집에 가려고 이제 선수 대기실로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기자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막 바퀴한테 질문을 하려고 마구마구 모여듭니다. 바퀴씨 가라데가 흰띠라던데 진짜인가요? 바퀴씨 가라데 공부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가라데 공부한 지 한 뭐 저번 달에 시작했으니까 한 달 정도 됐네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수수께끼의 남자가 등장해요. 두둥. 약간 좀 날라리처럼 생겼어. 수수께끼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샌드백 속의 사나이라고 제가 별칭을 붙여볼게요. 샌드백 속의 사나이가 여기부터는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하면서 기자들을 막 위협합니다. 발차기로 따다당 하면서 카메라를 다 터뜨려요. 빠바방 꺼져! 하니까 기자들 쫄아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퀴랑 샌드백의 사나이는 같이 걸어가게 되죠. 샌드백의 사나이가 바퀴한테 말을 겁니다. 나는 카토 키요스미라고 해. 너가 방금 전에 이겼던 스웨도랑은 동기야. 이러는 거예요. 바퀴가 방금 전에 보여줬던 발차기가 너무 감동스러웠나봐. 그래서 언급을 합니다. 카토씨 발차기가 엄청 빠르던데요? 보이지도 않았어. 이렇게 한번 립 서비스를 해주니까 카토가 그래? 네 발차기는 잘 보이던데? 하면서 기만을 합니다. 막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 막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바퀴랑 스웨도랑 경기할 때 막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 뭐 귀두 미들급 가라데 어쩌고 그런 애들 다 쓰러져 있어요. 카토가 다 때려 눕혀 놓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 사람들도 바퀴 너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나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다 때려 눕혀버린 거임. 그러니까 새치기 물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토가 말을 덧붙여요. 야 근데 너 한 달 만에 가라데 우승할 정도면은 야 그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하러 훈련하냐?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대요. 그러니까 바퀴가 구라 아닌데요? 그리고 나도 꽤 고생 많이 했거든?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퀴가 물어봐요. 카토한테. 근데 카토 씨는 꽤 세신 것 같은데 왜 출전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카토가 말합니다. 내가 하는 가라테는 급소랑 뭐 눈알 찌르기, 낭심 때리기 이런 거를 사용하는 초실전 격투기이기 때문에 이런 룰이 있는 경기에선 이겨봤자 쓸모가 없다죠? 이런 식으로 잘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립 서비스를 한 번 더 해줘요. 카토 씨가 출전했으면 조금 더 경기가 재밌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토가 떡밥을 덥석하고 물어버립니다. 그래? 그럼 지금부터 좀 재밌게 해볼까? 하면서 막 싸우려 그래 바퀴랑. 근데 이제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요. 그는 누구냐? 그는 무려 초실전 꼴림의 달인 모토베 이조 선생이었습니다. 너무 강하다. 징그러우니까 요만큼 자를게. 모토베랑 모토베 따까리랑 이렇게 둘이서 딱 들어와요. 카토가 딱 보고서 아저씨 제가 먼저 바퀴 점 찍어놨으니까 저리 꺼지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토베 따까리가 카토한테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딱 댑니다. 그러니까 카토가 바로 그냥 딱 이 그레이트 하이퍼 엘보우 딱 갈겨버려가지고 모토베의 부하를 제압을 해요. 이 새끼 쓰러짐 병신임. 내가 봤을 때 모토베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토베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기서 불후의 명대사가 또 나오죠. 정말 오늘은 운이 좋군. 맛있는 꼬마를 둘이나 먹을 수 있다네. 역시 초실전 꼴림의 달인답다. 강해지고 싶으면 먹어 치워버려. 이렇게 막 모토베가 이제 카토를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바퀴는 그 사이 사라졌습니다. 귀찮게 구네 하면서 경기장 나감. 모토베랑 바퀴 사과를 찍을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카토가 바퀴 도망간 걸 딱 눈치를 채고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망쳤잖아요. 책임져. 그러니까 이제 막 모토베가 막 더더욱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토베 부하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너 안되겠다 나랑 다시 싸워 해가지고 막 카토랑 이 모토베 따까리랑 같이 싸워요. 또 둘이 막 싸워. 근데 딱
딱 깨닫는 거야. 카토가 이제 주먹을 부딪혀 보니까 이 생키들 가라데를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꺾기술을 들어가는 거니까 이 새끼 유도하는구나. 유술 쓰는구나. 유도 아닙니다. 유술. 그래도 카토가 이겨요. 카토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토베가 이젠 내가 나설 상대인가 하면서 모토베가 이제 카토를 먹기 위해 나섭니다. 모토베가 따까리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가라데를 다루는 법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카토와 싸우려고 딱 자세를 취합니다. 카토가 딱 쫄아요. 이 모토베 파이팅 포즈 뭐야? 딱 그래 이 자세 딱 취해버리니까 카토가 쫄아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야비시오 이러면서 너무 강해. 카토가 이제 사냥당할 절체절명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로치 도포가 등장을 한 거죠. 도포가 모토베한테 딱 말을 겁니다. 모토베 너는 변함없군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토가 흠칫 이렇게 눈치를 채요. 모토베? 도포가 카토를 딱 바라면서 그래 이 녀석이 그 초실전 꼴림의 달인 모토베 2조다. 이 녀석에게 패배한 가라데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전설에 가깝지. 딱 이제 모토베는 딱 도포를 딱 보면서 너는 많이 변했구나. 과거에 인간 백정 오로치라고 불리던 너가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쭈구렁탱이가 되었다니. 이런 식으로 오로치 도포를 이렇게 도발합니다. 여기서 모토베가 명대사를 날리죠. 지금의 너라면 1분 안에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막 도발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차드조차도 무언가를 끝내는데 2분이나 걸려요. 근데 모토베는 1분 안에 오로치 도포를 죽일 수 있다. 차황 진짜 씹족밥이네. 그래서 막 이제 둘이 싸우려고 하는데 주변에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몰려버렸어. 님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장충동 체육관에서 오로치 도포랑 대마인 모토베랑 이렇게 싸운다는데 님들 같으면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거? 호랑이 때려잡는 우일석 vs 이 대마인 모토베. 누가 이길 것인가? 바로 인스타 라이브. 하지만 구경꾼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모토베랑 오로치 도포랑 헤어집니다. 한편 바퀴는 뭐하고 있었냐. 이 새끼는 전철을 탈 줄을 몰라서 잠실 종합체육관에서 집까지 부산에 있는 집까지 그냥 뛰어갔어요. 그래서 힘들어 하면서 막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죠. 바퀴 왔니? 이러면서 여자의 목소리가 딱 들려. 그게 누구냐? 바퀴의 집주인입니다. 또 얼마나 싸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 주인집 아줌마는 미망인인데요. 남편 이름은 마츠모토 타이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남편도 이제 바퀴처럼 원래 싸움꾼이었는데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퀴의 모습에 그 자기 남편을 딱 본 거지. 그래서 막 이제 바퀴를 이제 간호를 해줍니다. 다쳤네. 야 이빨 부러졌네. 이빨 부러지면 소금물로 양치하면 좋아 이러면서 막 이거저거 꿀팁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바퀴가 이제 자기 방 안으로 뚜룩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바퀴가 키우는 개 이름이 무사시라고 하는 개를 키우거든요. 바퀴가 걔한테 이제 우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 딸내미가 똑똑똑 하고서 방문 딱 열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코즈에. 자, 이분이 코즈에죠. 바퀴 집주인 딸내미 코즈에가 현미 주먹밥을 한 3개 정도 가져와가지고 바퀴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건네요. 바퀴야 너가 트레이닝 때문에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가끔 학교는 나와야지 이러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바퀴가 그래? 대답해요. 한편 오로치 도포가 카토 키요스미 오로치 도포가 카토를 데리고서 고급 식당으로 가요. 도포가 카토를 초대를 한 거죠. 역시 룸빵의 황제다운 오로치 도포답게 룸을 이렇게 하나를 빌려놓고서 고급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해줍니다. 카토한테. 카토가 좀 안 입고 와요. 뭔데? 뭐 이런 데까지 부른 거 보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한 3년 정도 됐나? 이러면서 운을 띄웁니다. 카토가 이제 신심해에서 수련하다가 때려치운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놀았어요. 그래서 도포가 물어봅니다. 그 3년 동안 뭐하고 지냈어? 이러니까 카토가 얘기합니다. 신심의 도장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곳에 있었죠? 하니까 도포가 딱 받아칩니다. 보나마나 야쿠자들 따까리 짓이나 했겠지.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카토가 찔렸어. 그러니까 카토가 찔렸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재미없는 도장보다 10배는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당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카토가 이제 딱 더 얘기를 합니다. 이 야쿠자 세계에서의 가라테는 총알도 날라다니고 칼질도 찌르고요. 급소 공격도 하고요. 진짜 실전이거든요. 오로치 도포 씨가 알려주는 가라테는 상대도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도포가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근데 나랑 싸우는 게 그거보다 더 재밌을걸? 이렇게 카토를 도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토가 이제 덥석 문 거야. 그래? 그럼 오케이 좋아. 그러면 도포 관장님 제가 그러면 싸우겠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은데요? 하니까 도포가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언제라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카토가 이 상다리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차 하면서 발차기로 이렇게 상다리를 딱 날려. 도포는 이렇게 아직도 물고기 대가리 빨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 공격을 시전합니다. 이 뒤집어진 상 통째로 걷어차서 도포를 완전히 날려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도포는 피해 있어. 헉, 어딜 보시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참고로 이때까지도 물고기 대가리 쪽쪽 빨고 있었습니다. 도포는. 카토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뒤돌려차기로 도포의 낭심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때 실제로 그림 묘사를 보시면은 도포가 살짝 들리는 것처럼 나와요. 얼마나 세게 걷어찼어. 근데 도포가 어이씨 거스를 걷어차버렸는데 어이 멀쩡한 거야 얘가. 오히려 그 상태 그대로 카토를 이렇게 딱 붙들고 눈을 이렇게 딱 찌르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실제로 찌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앞에만 이렇게 갖다 댄 거지. 내가 손가락 한 2cm만 더 집어넣으면 네 눈알 빠졌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지 신고 이러면서 지가 빨던 물고기 대가리를 카토 입에다가 이렇게 쑤셔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토가 이렇게 물고기 대가리 이렇게 입에 물고 벙 이렇게 쪄 있는데 도포가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합니다. 오키나와 가라데에는 이 국부를 낭심을 숨기는 기술이 있대. 이제 다시 내 밑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직접 알려주겠다. 랄부 숨기는 거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싸움의 기술 내가 다 알려줄게. 대신 너는 바키와 같은 링에 오를 각오를 해야 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링이라니요? 이러면서 카토가 물어봐요. 어떤 곳이냐고? 거기는 규칙 없는 맨손 싸움을 하는 곳이지. 이러면서 바키 세계관의 그 싸움 룰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발리투도 같은 거죠. 헉 그러면 깨물기도 되고 낭심 걷어차기도 되고 다 되는 맨손 싸움인가? 하니까 도포가 고개를 끄덕여. 그거 맞음. 그러니까 이제 막 카토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벌벌 떨어요. 헉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다니. 도포가 여기서 희대 립서비스를 합니다. 카토 너는 강해질 수 있을걸? 나나 바키보다도 더 세질 수 있어 너가. 이런 식으로 카토를 충동질을 해요. 다음날 코제랑 바키랑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 코제가 문득 물어봅니다. 바키쿤 이러면서 왜? 바키 너는 목표가 뭐야? 왜냐면 코제도 궁금하잖아. 맨날 이 새끼 밤낮으로 막 무게나 치고 막 싸움 기술이나 연구하고 쉐도잉 존나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사라지면은 상처 투성이로 돌아오는데 안 궁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키가 잠깐 생각해요. 나 지상 최강의 사나이가 되는 게 목표랄까? 솔직히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코제가 나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는 둘 앞에 이제 엄청난 덩치의 남자, 엄덩의 남자가 딱 둘을 가로막습니다. 두둥. 그의 이름은 복싱부 다카야마. 다카야마가 바키한테 관심을 보입니다. 너 바키 어제 경기 잘 봤다. 너 사실 엄청 강한 놈 같은데 말이지?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배. 저는 대진운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우승한 거예요. 라고 이제 막 겸손한 척 힘숨진 메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카야마가 막 그럽니다. 야 나도 이 격투기 좀 해봐서 아는데 그 대회에서 운으로 우승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알아? 이런 식으로 딱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 다카야마라고 하는 애가 근데 너 정도 되는 친구를 내가 몰라본 게 참 아쉽네.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너 방과 후에 한번 복싱부 부실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또 불러요. 다카야마를. 다카야마 너 거기서 뭐해? 이런 식으로 불러. 누구냐면은 복싱부 코치입니다. 야 너 뭐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애 있어. 그거 얼른 학교로 등교해봐. 이런 식으로 딱 부르면서 담배를 한 대 꼬나뭅니다. 복싱부 코치가. 그러니까 다카야마가 째릿하면서 코치를 째려보더니 훅 하고 이제 주먹을 빵 하고 내질러가지고 코치를 때린 게 아니고 코치가 물고 있는 담배를 탁 하고 쳐내요. 복싱부 코치인데 흡연하면은 안 좋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약간 위압감을 조성하는 거죠. 바키 나중에 보자. 이러면서 이제 교문으로 등교를 합니다. 다카야마가 이제 막 등교를 하니까 막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엄청 몰려 있어. 엄청 몰려 있는데 이제 애들이 막 물어보는 거야. 기자들이. 뭐 요번에 어떤 프로모터한테 제안 왔다면서요. 아이고 여러분들 뭐 별걸 다 알고 계시네요. 그 프로모터의 제안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카야마가 딱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미국 복싱 챔피언 벨트를 차고 있는 제 모습이랑 올림픽 금메달을 메고 있는 제 모습이랑 뭐를 더 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둘 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바키도 이제 그냥 스멀스멀 코즈랑 떠들면서 등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딱 바키를 보더니 야 쟤 어제 걔 아냐? 얘기를 합니다. 야 쟤 걔가 보다. 야 제가 바키 봤지? 그 흰띠 걔 막 몰려들어요. 바키한테 어그로가 다 끌립니다.
다카야마는 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다. 다카야마 그러니까 이제 좀 어때요? 아 좀 꼽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운동장에 투포환을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아니 운동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투포환 연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투포환을 이렇게 빵 던지는데 아씨 투포환 있는 대로 얘가 달려가서 대가리를 그냥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투포환을 맞았는데 다카야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태연하게 이 투포환을 이렇게 딱 들어요. 헤비급 복서들의 펀치는 투포환보다 강하다고? 이러면서 능청을 떱니다. 바키 너의 발차기라면 어떨까 하면서 바키를 이 와중에 또 도발을 해요. 방과 후에 꼭 복싱 도장으로 와라 이러면서 자기 할 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바키가 실제로 복싱부 부실로 진짜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다카야마는 없고 복싱부 코치 있죠? 덩그러니 이렇게 앉아있어. 뭐하고 있었냐면은 밑에 글러브 있잖아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왁스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기름 같은 거 바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바키가 딱 그 코치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아침에 만났죠? 이러면서 막 친하게 치근덕거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이 복싱 글러브 손질하는 거를 도와줘요. 바키가 이런저런 썰들을 막 풀어줍니다. 복싱부 코치도 은근 말 받아주니까 얘도 재밌었나봐. 아 뭐 옛날에는 뭐 복싱할 때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줘. 막 하하호호 떠들고 있는데 이제 다카야마가 들어오죠. 와장창 하면서 들어. 뻥. 어이 코치 나 저 친구랑 스파링 좀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데려온 따까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또 시켜가지고 바키한테 바키를 일으켜 세우고 이제 복싱 장비를 채우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행동이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키가 아무리 세다고 한들 다카야마는 지금 뭐 올림픽 메달을 따니 뭐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가져오니 하는 엄청난 인류 복서인데 아무리 얘가 가라테 대회에서 우승해도 이게 승산이 있냐? 이거는 일방적인 구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코치가 만류를 합니다. 야 다카야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팔을 붙들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 글러브에 기름칠하고 있던 손으로 딱 만지니까 다카야마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엘보로 이렇게 딱 하고 칩니다. 아씨 더럽게. 그래서 이 복싱부 코치는 앞니빨 2개가 나가게 돼요. 이빨이 부러져 버려. 그 모습을 본 바키가 저건 좀 선 넘네? 이러면서 이 끼고 있던 글러브를 벗어 던집니다. 다카야마 선배 할 거면 진심으로 하죠. 글러브 벗고 맨손으로 하자고 맨손으로 이러면서 싸움을 겁니다. 온화한 바키도 화가 났어요. 이제 다카야마랑 따까리들은 코웃음을 치죠. 당연히 글러브 없이 싸우겠다고? 진짜 죽고 싶은 건가? 복싱 링에 위에 이렇게 바키가 이렇게 딱 서 있고 다카야마가 이런 식으로 서 있습니다. 다카야마가 물어봐요. 야 너 복싱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카야마 따까리를 이렇게 앞에 세우고 야 너 보이면 피해라? 하면서 이렇게 잽을 날리는데 엄청 빨라요 잽이. 그래서 얘도 복싱하는 놈이었는데 다카야마의 잽을 반응도 못합니다. 글러브를 벗은 나의 왼손 잽은 인간의 반사신경을 능가한다. 이지랄을 떨면서 이제 스파링 종이 울려요. 댕댕댕. 이제 다카야마가 바키에게 다가가서 왼손 잽을 딱 갈기는데 바키가 그걸 딱 잡아버립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딱 느려 헉. 그리고 나서 바키가 기만지를 시전을 합니다. 이게 복싱에서 가장 빠른 테크닉인가요? 이상하다. 저한테는 멈춘 것처럼 느리게 보이는데 말이죠. 다카야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벙 찝니다. 바키가 거기다가 대고 말을 한마디 더 붙여요. 아니 오른손 남아있는데 오른손으로 왜 안 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도 그렇고 바키도 그렇고 알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바키 악력이 너무 세가지고 다카야마가 오른손을 날리기도 전에 바키가 손에 힘주면은 얘는 왼손이 으스러짐. 그리고 나서 바키가 딱 얘기를 합니다. 아마추어 격투가인 너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수준의 차이를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왼손에 힘을 줘가지고 부술라고 합니다. 내가 손을 좀 봐줘야겠군 하면서 막 이렇게 손에 힘을 줘가지고 부술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흰 수건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누가 던졌어요. 기권 사인으로. 누구냐면은 다카야마의 복싱부 코치가 날렸습니다.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조금 무례하고 멍청한 놈이지만 내 꿈이자 내 희망이니까 나를 도와준 건 너무 고맙지만 부디 좀 사정을 봐주길 바란다. 이렇게 코치가 바키한테 막 빕니다. 바키가 그때가 돼서 이제 화가 좀 풀렸어요. 다카야마 선배 그러면 나중에 파이트머니 받으면 복싱 코치 이빨 다시 심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싱부 사건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다카야마는 두 번 다시 바키에 나오지 않아요. 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 에피소드가 그냥 한편 신심회에서 이제 오로치 도포가 이렇게 딱 앉아있고 이 수업 시간인가 보죠. 관원들이 이렇게 줄지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포가 카토를 이렇게 다시 소개를 시켜줘요. 얘들아 3년 전에 나갔던 카토 기억하냐? 얘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리고 오늘 스파링 시간인데 오랜만에 카토랑 한번 대련 좀 한번 해보겠냐, 누가 지원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카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손을 딱 번쩍 들더니 그러면 제가 한번 카토 선배랑 얘기를 해보죠, 스파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포가 물어봐요, 카토한테. 야, 너 다카기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카토가 아유 기억나죠, 옛날에 이 새끼 스파링 시간만 되면은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갔던 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발해. 뭐 둘이 알아서 한번 대결해봐, 이런 식으로 도포가 자리를 비켜줍니다. 카토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그래서 다카기는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사망. 그래서 이제 스파링 이긴 카토랑 도포랑 이제 갑자기 외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관장님, 저희 어디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포가 환상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포가 어디로 데려갔냐면 도쿄돔이라고 하는 곳을 데려갔어요. 에버랜드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도쿄돔, 여기로 향합니다. 그래서 카토가 아 뭐 도쿄돔 뭐하러 온 건데요? 뭐 기념품 사러 오셨어요? 이러면서 도포한테 막 꼽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카토와 도포 앞에 어떤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도쿠가와 미츠나리.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진으로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막 도포를 보니까 이 미츠나리가 도포를 꽤 아껴. 그래가지고 도포 이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딱 달려들어가지고 꽉 허그를 갈깁니다. 우리 오로치 도포 선생 이러면서 막 이제 둘이서 아주 그냥 신났어. 그리고 나서 이 도쿠가와 미츠나리 그리고 카토 그리고 오로치 도포 이렇게 세 명이서 도쿄돔 지하로 향합니다. 원래 도쿄돔은 지하 2층까지 있는데 지하 6층으로 내려가는 비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로 향합니다. 딱 내려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거대한 씨름판 형태의 격투 경기장 같은 게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카토가 그거 보면서 딱 놀라요. 오이씨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이러면서 어떤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류곤고입니다. 류곤고라고 하는 스모 선수 그리고 구즈미 코에이라고 하는 프로레슬러,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카토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현역 요코즈나랑 프로레슬러랑 싸우는 아주 메인 이벤트라고 막 되게 감탄해요. 근데 도포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기조차도 바키의 시합을 위한 전초전, 그러니까 흥미 유발용 이벤트임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 정도 클래스가 말이에요? 아니 이러면서 카토가 엄청 놀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류곤고랑 구즈미 고에이랑 싸우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싸웠냐면은 류곤고가 이겼습니다. 스모 선수가 이겼어요. 이겼다는 게 좀 묘합니다. 왜냐면은 이 둘이서 딱 부딪혔을 때 구즈미 고에이가 야추 맞았음. 그래서 졌어요. 패배. 도포가 딱 그 경기를 보면서 카토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쟤 야추 맞았네. 스모의 격언 중에 삿발을 잡을 때 야추를 꽉 잡듯이 하라,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류곤고가 반대로 이제 삿발을 잡듯이 야추를 잡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랄부가 터져가지고 흑마이 까 하면서 이제 패배합니다. 바키는 저런 녀석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어. 지하 격투장의 챔피언이라고. 너 자신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한편 이제 구즈미가 졌다 그랬잖아요. 구즈미 고헤이가 이제 패배해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동료의 부축을 받고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복도를 쩔뚝쩔뚝 이렇게 걸어가는데 멀리서 무슨 게이 외국인처럼 생긴 친구가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요. 앞길을 딱 가로막아. 잠깐만 비켜주겠나 하니까 이제 게이 외국인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모양이군. 여기는 약한 녀석이 길을 양보하는 거야. 뒤에 하트. 이제 바키가 경기장에 딱 도착해가지고 몸을 풀고 있어요. 몸을 이렇게 슬슬 풀고 있는데 이제 이거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죠. 도쿠가와랑 오로치 도포 이렇게 카토 이렇게 세 명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는데 잘 모르는 카토를 위해서 좀 이 지하격투당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줘요. 여기는 뭐 전국 각지에 있는 무술가들이랑 뭐 파이터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뭐 그 중에서 제일 센 게 바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도쿠가와가 얘기를 합니다. 그나저나 이거 뭐 신호기가 조금 늦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키가 싸울 상대방의 이름이 신호기죠. 이 게이 외국인처럼 생긴 애 이름이 신호기입니다. 딱 그 얘기를 듣고 오로치 도포가 되게 깜짝 놀라. 아니 신호기 말씀이십니까? 그 끈자르기의 신호기요? 그러니까 맞아. 한편 게이 외국인이 아까 구즈미랑 시비 붙었다고 했잖아. 보니까 이 뭐지? 막 얘가 막 손가락이 이렇게 피로 이렇게 막 물들어 있고 구즈미는 이렇게 여기가 어디야 이러면서 앞이 안 보여 막 이러고 있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셈. 알고 보니까 이 시노기 고쇼라고 하는 인간의 이 기술이 있는데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상대방의 신경을 후벼가지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쥐어 뜯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오케이? 실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인간이 이렇게 있고 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목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목을 지나는 시신경을 약간 손가락을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타다닥 하고 뜯어버린 거야. 이렇게 양쪽에 있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목에 시신경이 왜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시신경은 눈 안쪽에 이렇게 있는 게 시신경이죠. 목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퀴 세계에서는 목에 시신경이 흐른다.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내 마음대로 결착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고쇼랑 바퀴랑 이렇게 붙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는데 도쿠가와가 꼽사리를 껴가지고 저 시노기 고쇼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작년 여름에 처음 만났다죠. 이런 식으로 입을 털기 시작합니다. 이 스페인에 산페르민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와추거너도 하는 그런 축제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시노기 고쇼가 이 달려드는 소를 상대로 신경 절단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가 이렇게 깨꼬닥하고 넘어져요. 누렁아, 도쿠가와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 너 좀 치는데? 너 소는 왜 죽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쿠가와가. 그러니까 시노기가 이 짧고 강한 대답을 해요. 싸울 대상이 필요해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디 격투기 단체를 가면 되지 소는 왜 잡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거.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막 서로 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게이 외국인이랑 바퀴랑 딱 대치를 하기 시작해요. 이 서로의 힘을 굉장히 경계를 하다 보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 대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무한 축구요미 상황에서 바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빵 하고 이제 선제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공방을 막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상하게 바퀴가 맞을 때마다 무슨 칼에 베인 것처럼 이게 상처가 피처럼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집니다. 시노기가 그 모습을 보더니 이제 친절하게도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노기류 가라데는 모든 기술이 절단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만 했다 하면은 그냥 베이는 공격인 거야. 막 칼로 빈 것 마냥. 모든 공격이 출혈됨. 한편 이렇게 게이 외국인이랑 바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군인이 딱 팔짱을 끼고서 보고 있습니다. 존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이 친구 딱 보면 군인들 원래 항상 화나 있잖아요. 베레모 이렇게 딱 맛깔나게 쓰고 저 녀석이 유지로의 아들이로군 하면서 바퀴를 딱 보고 있습니다. 시노기의 공격이 바퀴의 오른팔에 적중해요. 오른팔. 그래서 오른팔의 신경을 끌어내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바퀴는 이제 사실상 오른팔을 못 쓰는 상황이 됩니다. 엄청난 열세에 처하게 되죠. 오 마이 갓 하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넘어져서 이렇게 약간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고쇼가 게이 외국인이 이렇게 서 있고 바퀴가 땅바닥을 빡빡 기고 있어. 내가 이 상태에서 바퀴는 한 대만 더 맞으면은 패배합니다. 그러면 이제 게이 외국인이 챔피언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게이 외국인이 바퀴의 관자놀이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바퀴가 여기서 타! 하고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시노기의 턱을 이렇게 발차기로 이렇게 딱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가 역전돼요. 전세가 역전됐어. 그래서 바퀴가 딱 얘기합니다. 이 겨우 오른팔 하나 못 쓰게 했다고 챔피언의 자리를 넘볼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신경을 어떻게든 수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노기랑 바퀴랑 이제 접전을 펼쳐요. 엄청난 싸움. 바퀴가 공중에서 안발을 이렇게 딱 걸어버립니다. 넘어지려고 하는데 시노기가 이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이 팔을 이렇게 딱 짚고서 바닥을 딱 짚고서 그대로 이제 덤블링으로 안발을 피해요. 헉헉, 엄청난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 진행이 됩니다. 격투가. 그러니까 시노기도 깜짝 놀라죠. 왜냐면 이 바퀴는 한 팔을 못 쓰는 상태로 자기랑 비비잖아. 녀석 대단한 녀석이군 하면서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게이 외국인의 과거. 시노기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이 어느 날 딱 물어봅니다. 시노기야,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니까 시노기가 딱 대답을 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주먹입니다. 정권입니다.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스승이 딱 얘기를 합니다. 땡, 정권보다는 평권. 이 주먹을 요런 식으로 손가락을 반만 펼친 상태로 내지르는 거에 평권입니다. 요런 식으로. 정권보다는 평권, 평권보다는 마디. 마디는 뭐냐면은 땡콩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땡콩. 이렇게 중지 손가락만 이렇게 탁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때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마디보다도 강한 게 손끝, 이 손가락 끝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노기의 스승이 이 손끝 관수로 차 하고서 샌드백을 뚫어버려요. 봤냐? 이거 정권으로 못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어린 신호기가 그것을 보고서 굉장한 감동을 먹어요. 헉, 나도 저렇게 세져가지고 샌드백 손끝으로 뚫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서 매일매일 특훈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호기가 스승의 경지를 넘어서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스승이 이 제복 차림으로 단정하게 딱 입고서 신호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꾸러미를 건네요. 펼쳐보니까 스승이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있어. 헉! 신호기 존나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야? 스승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나의 경지를 뛰어넘었으니 나는 평생의 짐을 벗었구나.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 너가 이제부터 이 문파의 당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신호기가 이제 바퀴를 인정해요. 아, 너 너무 세다. 너는 나의 비기를 체험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구나 하면서 자세를 약간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바퀴 본 사람들은 이 자세가 얼마나 똑같은지 알 거야. 그것을 딱 보면서 오로치 도포가 또 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바로 인간과 맹수의 격투 방식의 차이지 하면서 인간은 이제 손발톱이 약하잖아요. 손발톱이 약하니까 맹수처럼 발톱으로 이렇게 핥히고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신호기는 손발이 굉장히 단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핥히기 공격을 맹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일석 씨 설명충이냐고요? 약간 설명충 쿼터제가 있어요. 이제 다음 차례 되면 모토베가 설명하고 모토베 차례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설명하지. 약간 이런 새끼 나오고 계속 로테이션을 돕니다. 설명충 쿼터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신호기의 공격 스타일이 굉장히 매섭게 바뀌어요. 바퀴가 이제 야수처럼 싸우는 고쇼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도쿠가와가 그거를 보면서 갑자기 회상을 시작해요. 뭐냐면은 어느 날 2년 전에 도쿠가와가 밤에 서예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서예를 하는데 바깥에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요. 마당으로 나가니까 조용한데 이제 앞을 보니까 아씨 어떤 꼬맹이가 무릎을 꿇고서 피칠 가보라고서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딱 앉아있어. 뭐야? 어안이 막 벙벙해 도쿠가와가. 그리고 딱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이 도쿠가와를 지키고 있던 수많은 경호원들이 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바퀴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 도쿠가와. 그러니까 바퀴가 그냥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지하 격투장의 투사로 임명해주세요 이러면서 마구마구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청을 해요. 도쿠가와가 이 녀석 뭔가 있다. 지하 격투장 선수로 바퀴를 발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퀴는 이 지하 격투장에서 그때 이후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면서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쿠가와의 회상이에요. 한편 바퀴는 이제 신호기랑 싸우고 있었는데 이 신호기의 공격 패턴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야수처럼 싸운다고 했잖아. 그래서 약간 기술이 없고 그냥 휘두르기만 하니까 이게 선제 동작만 딱 예측을 하면은 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공격을 막 파괴를 하기 시작하니까 신호기가 다시 좀 밀리기 시작해요. 신호기가 마지막으로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신호기가 이제 오른손으로 바퀴를 이렇게 핥히려고 하는데 얼굴을 이렇게 핥히려고 하는데 바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자기 어깨랑 머리 사이에 신호기 손을 딱 끼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바퀴 이렇게 머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목이 이렇게 휘어졌겠죠? 이렇게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대포알 어깨가 이렇게 딱 있겠죠? 어깨랑 대가리 사이 여기에 신호기에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딱 끼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주먹질 해가지고 이 뼈를 부셔버려요. 그대로 여기를 빡 하고 뽀개버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신호기의 노임수였어. 바로 반대손으로 이럴 줄 알고 있었다 하면서 팔이 부러졌는데 바로 반대손으로 바퀴의 목을 지나고 있는 시신경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퀴는 이제 오른쪽 눈이 안 보여요. 게이 외계인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바퀴 시점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팔이라도 제대로 붙어있으면은 상관없을 텐데 오른팔도 병신이야. 그리고 오른눈도 병신이야. 이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공격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구마구 이제 두들겨 맞아요. 막 두들겨 맞으면서 신호기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완벽하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바퀴의 왼쪽 시신경마저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바퀴는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고쇼가 이렇게 딱 시신경을 끊으려고 이렇게 목에 손을 딱 거는 순간 바퀴가 팔을 딱 잡습니다. 왜냐? 신호기의 주먹이 이렇게 시신경을 노리기 직전에 살짝 멈춰요. 그래서 바퀴가 이때만큼은 주먹이 멈추는구나 하면서 딱 잡아가지고 붙들고 이제 존나 때립니다. 막 개패요. 개팬 다음에 이제 안발을 걸어버립니다. 안발하고 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자세인지 모르겠는데 이 호황 완료 자세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호황 자세. 그래서 바퀴가 이 상황에서 승기를 가져올 순 없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항복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신호기가 막 거부를 합니다. 너한테 항복하느니 그냥 팔 부서지는 게 낫다고 좆가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퀴가 아 그래? 그럼 죽어! 하면서 신호기의 대가리를 강탈을 해서 기절을 시키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바퀴도 사실 만신창이잖아요. 그래서 외과의로 찾아갑니다. 도쿄돔 지하에는 최고 수준의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딱 의사한테 물어봐. 의사가 약간 아인슈타인 닮았거든요. 바퀴가 막 물어봐. 아 저 이거 붙일 수 있나요? 신경?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이거 본드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신호기 씨 상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닮은 의사가 뭐 한번 직접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신호기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줘요. 신호기가 이제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바퀴가 멀쩡히 걸어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이건 약간 티베깅 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 완전 굴욕이네. 근데 그나저나 내 팔을 왜 마저 부서뜨리지 않은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요. 신호기씨 양팔 부서져도 발차기로 반격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당신이 발차기로 반격했을 때 지쳐가지고 못 피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절시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팔 부서진 사람이 엄마 아빠 찾고 울면 울었지 어떻게 막 발길질 하면서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의사도 그렇고 신호기도 그렇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바퀴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호기가 삐져서 고개를 휙 하고 돌리면서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퀴는 아인슈타인 닮은 의사한테 신경 본드로 붙여가지고 회복하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가지고 오로치도포랑 도쿠가와랑 카토랑 이렇게 3명이서 도쿄돔을 빠져나갑니다. 카토가 문득 궁금한 거죠. 아 근데 바퀴 옛날부터 아셨는데 혹시 바퀴가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하니까 도쿠가와가 카토한테 딱 얘기합니다. 바퀴 그 녀석은 병든 아버지를 구하고 싶어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퀴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세요? 하니까 코웃음을 칩니다. 바퀴 아버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아픈 거랑은 정말 관련이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도쿠가와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녀석의 아버지는 지상 최강의 생물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경기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까 보고 있던 군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군인이 딱 마주쳐. 그 군인을. 바퀴가 딱 그 군인 보더니 스트라이덤 씨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둘이 알고 있는 사이였던 거죠. 한편 도쿠가와 저택에 이 5명의 격투가들이 모여서 하나다 주니치라고 하는 사람의 지하 격투장 출전을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죠? 이게 바퀴 정발본에서는 3류 레슬러 하나다 주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격투왕 맹호라는 해적판 번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더티 레슬러 하순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5명의 격투가들이 하나다는 이 녀석이 너무 3류다 너무 껄렁하다 그래서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다가 이미 도쿠가와 집에 와 있었어요. 도쿠가와가 불렀대 하나다를. 왜냐 이렇게 5명 반대할 줄 알고서 미리 이제 실력을 증명시키려고 미리 불러놨던 거죠. 그래서 도쿠가와가 주선을 해서 하나다 vs 5명의 격투가 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다가 격투가 4명을 순식간에 때려 눕혀버립니다. 마지막 1명은 쫄아서 도망가 버렸고요. 4명을 순식간에 때려 눕혀버려요. 근데 대결 과정에서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외국인처럼 생긴 애가 있었는데 걔가 모토베 이조 선생한테 너를 다시 복귀시키라는 명령을 받아서 나는 너랑 싸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더티 레슬러 하나다 주니치는 초실점 꼴림에 다닌 모토베 이조의 제자였던 거지. 이 새끼 뭐 안 끼는 데가 없네. 한편 바퀴는 모토베이조의 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초실전 꼴림의 달인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는데 작품에서는 초실전 무술의 대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모토베가 유술의 시범을 딱 보여주는데 대단해. 막 5명 6명을 막 번쩍번쩍 넘겨버려. 그걸 보면서 바퀴가 되게 감탄해요. 와 좀 치는데요? 모토베가 딱 그 모습을 보더니 내 기술이 하나다랑 싸웠을 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구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퀴가 하나다 주니치랑 싸우려고 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토베는. 그러면서도 모토베는 이 하순일 하나다 주니치를 싸움의 천재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타입의 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다 주니치의 천재성은 바퀴의 아빠 한마 유지로에 비견될 정도로 강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모토베가 여기서 엄청나게 대단한 말을 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하순일만큼의 재능이 있었다면 유지로랑 다시 한번 싸워봤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작중에서 하순일의 취급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모토
모토베가 하순일 따리의 재능을 가지고도 유지로랑 싸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파이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바퀴가 이제 모토베 입에서 한마 유지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토베가 당연히 알고 있지. 그나저나 너가 네 아빠랑 싸우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토베가 갑자기 개뜬금없이 바퀴 팔뚝에 담배빵을 갈겨버립니다. 근데 진짜임. 모토베의 미친 새끼. 이것이 초실전 무술의 달인. 피하지 못한 바퀴의 잘못. 담배빵을 갈기면서 너 근데 히노기 딸이한테 저렇게 고생하는 거면은 너네 아빠랑 싸우면은 너 진짜 개처발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스트라이덤이라고 하는 군인 만났다고 했었죠? 바퀴가. 근데 스트라이덤도 모토베랑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히노기 정도의 남자한테 고전을 한다면 유지로한테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한편 하나다 주니치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더티 레슬러라고 했잖아요. 야, 프로레슬링 하는 애거든요. 거기서 이제 짜여진 각본대로 지는 연기를 합니다. 대기실로 돌아가다가 뭔가 현타가 왔나봐. 이 대기실에 있는 동료 레슬러들을 전부 때려 눕혀버리고 어디론가 가요. 그냥 어디로 갔나 했는데 헬스장에 갑니다. 헬스장 가서 스쿼트나 좀 쳐볼까 하더니 온 동네방네 원판이랑 원판은 다 빼가지고 스쿼트에다가 꽉꽉 채웁니다. 한 300kg 정도 돼요. 300kg 스쿼트를 딱 이렇게 들더니 허이짜 하면서 스쿼트 한 번, 두 번, 야 하면서 두 번을 듭니다. 이때 하나다 주니치가 얼마나 힘을 썼으면 코피를 바닥에다가 막 지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헬스장에서 300kg 스쿼트 두 번 치고 아씨 끝 하면서 그 원판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자전거 타고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거환이 하나다 주니치를 습격합니다. 한편 바퀴는 이제 모토베 도장에서 유술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하순이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다 주니치를 이기기 위해서. 모토베가 막 그냥 바퀴를 그냥 수십 번을 내동댕이 쳤는데 얘가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 어우, 야 너 맷집 좀 친다. 이렇게 모토베가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딱 얘기를 해요. 저 격투기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아빠한테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부터거든요. 그 세계 최강의 사나이 한마 유지로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모토베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퀴는 자기 아빠를 싫어해요. 왜냐면은 당장 언급한 것만 봐도 그렇죠. 자기 아들을 콘크리트 바닥에 패 내동댕이 치는 양반인데 어떻게 좋아하겠냐. 인간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모토베가 좀 머쓱해가지고 딴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부자 관계 좀 안타깝네. 그래. 야 그나저나 내가 하순일 하나다 주니치 정도의 재능만 있었으면 내가 유지로한테 다시 도전했을 텐데 이거 이 희대의 발언을 해버리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토베 도장 창문으로 엄청 찌그러져 있는 자전거가 날아 들어오면서 이제 창문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뭐지? 하면서 이제 모토베랑 바퀴가 도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막 주변을 두리번 사람 살펴보는데 하순일이 쓰러져 있어. 하순일 순이라 아니 하나다 주니치 정신 차려 이러면서 모토베가 막 이제 막 슬픔에 잠깁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하니까 바퀴가 딱 보고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 이러면서 한마 유지로라고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님 모토베가 딱 봤을 때 바퀴야 내가 봤을 때 너네 아버지가 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거 봐봐 하나다 뺨을 보면은 이 구두 자국이 있지. 이 하나다 주니치 쓰러져 있는데 그런 거 안중에도 없고 그냥 봐봐 이 구두발에 체인 자국 보이지? 이러면서 하나다 뺨만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어. 둘이서 검은 자국을 보니까 구두에 체인 것 같구나. 이거 이 크기를 보아하니 발 크기가 한 40cm 정도 넘는 것 같네. 발 크기가 40cm면 엄청 큰 거죠. 40cm 정도면은 한 2m는 넘겠구만.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보다는 훨씬 키가 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토베가 도쿠가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다가 다쳐가지고 경기를 못 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쿠가와는 이미 하나다가 다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다가 너무 깝쳐서 거물이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물이 하나다를 대신해서 바퀴랑 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퀴가 이제 오히려 바퀴는 더 신나. 그러면 하나다보다 더 센 사람이랑 싸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그래 이렇게 된 김에 제가 하나다 씨의 복수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모토베랑 이제 으쌰으쌰 합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 도쿠가와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덩치 엄덩의 소유자 마운트 도바. 여러분들 해적판을 많이 보셨다면 마운틴 두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사람 이름이 두혁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운틴 두혁이라고 하는 프로 레슬러입니다. 하나다 주니치를 습격한 범인이 바로 프로레슬링계의 황제 마운트 도바 aka 마운틴 두혁이었던 거죠. 마운틴 두혁이 훨씬 찰지니까 마운틴 두혁으로 할게요. 그냥 이제 카토랑 오로치 도포도 어느 순간부터 꼽사리를 껴가지고 그 경기를 보려고 꼽사리 껴가지고 이제 막 지켜보고 있습니다. 카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 근데 마운틴 두혁 그 사람 프로레슬러 아닌가요? 프로레슬러 다 짜고 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실전에서 바키랑 싸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포가 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거 마운틴 두혁한테 신뢰되는 발언이라고. 야 프로레슬러로서 마운틴 두혁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마운틴 두혁을 띄워줍니다. 두혁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카토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 너 프로레슬링 하는 놈이 여기는 뭐하러 나오냐? 이런 식으로 관객들도 막 욕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별 신경 안 씁니다. 묵묵하게 그냥 자기 일 해요. 여기서 이제 마운틴 두혁이 좀 신기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듯이 손을 모으고 스쿼트를 한 2번 정도 합니다. 온몸이 그냥 벌크업이 돼. 그래서 막 덩치가 더 커집니다. 막 이제 바키가 마운틴 두혁과 싸우기 위해서 딱 경기장을 나섭니다. 마운틴 두혁은 이제 현역으로서 활동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바키가 어렸을 때 이 사람의 과거 레슬링 무대도 봤었대요. 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혁이가 그거는 프로 레슬링에서의 모습일 뿐이고 내가 하순일 하나다 주니치의 대역으로 나선 이상 프로 레슬링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강함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긋는 거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마운틴 두혁이 엄청난 체구와 근력을 바탕으로 바키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키가 맨날 주인공 패턴은 똑같아. 그냥 맨날 그 존나 쳐발려 일단 처음에는. 그래서 도바가 이제 막 바키를 압도를 하는 도중 갑자기 또 과거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프로레슬링을 시작하기 전에 고등학생 마운틴 두혁이 TV에서 방영되는 역도산의 프로레슬링을 보고서 아씨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프로레슬링 경기장에 찾아가서 저 프로레슬링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로레슬러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스승인 역도산이 깡패한테 칼 맞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야 프로레슬링 그거 엄청 세다더니 그거 뻥이었구만. 뭐 다 각본으로 짠 건데 뭐 이런 실전으로 나오면 프로레슬링 별거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역도산을 막 무시해. 그러니까 이제 도바가 마운틴 두혁이 아씨 내가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게 하면서 더 맹렬하게 막 훈련해요. 프로레슬링은 실전에서도 강해야 돼 하면서 막 맹렬하게 훈련을 합니다. 여기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다 주니치는 뭐하러 죽였는데 죽인 게 아니라 뭐하러 습격했는데 아 그거는 프로레슬링 선배로서 깝치는 후배가 보기 미우니까 그냥 꼬아서 까마득한 후배가 너무 깝치니까 그냥 조져버린 겁니다. 후배 그냥 기합 준 거야. 얼차려 그냥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바키가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었죠. 싸울 때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마운트 도바의 약점 얼굴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지로가 그냥 멀리서 그거 구경하고 있었어. 몰래 들어와가지고. 근데 도바 얼굴을 아무리 때려도 얘가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지로가 훈수를 둡니다. 멀리서 꿍시렁꿍시렁 거려. 아씨 야 도바한테 그게 통하겠냐 이러면서 막 꿍시렁꿍시렁 거려.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지? 저 누구 닮은 거야 저거? 그런 식으로 막 꿍시렁거려요. 바키가 한참 동안 얼굴 때리다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전략을 바꿉니다. 키 큰 사람들의 전통적인 약점이 무릎이에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키에서는 그렇습니다. 키 큰 사람의 약점 무릎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막 무릎을 막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구경하고 있던 도포가 그걸 보면서 저게 맞지? 이런 식으로 바키를 칭찬을 해요. 멀리서. 그리고 멀리서 구경하고 있던 유지로도 그거 보면서 그래 그거지. 맞는 대처다 바키야. 하지만 깨닫는 게 너무 늦구나. 나였으면 10초 안에 도발을 제압했을걸? 이러면서 갑자기 기반지를 시전해요. 아무도 안 듣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온 게리 스트라이더만 듣고 있어요. 근데 바키가 이렇게 열심히 무릎을 때려도 도바에 오히려 바키를 딱 붙잡아 버려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바키의 노림수. 그 붙잡히는 순간을 이용해서 도바의 아래턱을 빡 때려버립니다. 원래 이 턱 흔들리면 기절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도바가 잠깐 다운을 당해요. 으윽 하면서 이제 벌벌거리면서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바키가 도바한테 수플렉스를 꽂아버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호황 기술까지 보여줘요. 호황 완료. 이 기술까지 두혁한테 시전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레슬링 선수 상대로 레슬링 기술을 시전. 그러니까 유지로가 그것을 딱 보고서 저 새끼 뭐하냐? 이래요.
바보짓을 사서 한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운틴 두혁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힘줘가지고 풀었어요. 벌떡 일어나 버림. 이 상태로 그냥 땅 짚고서 일어나요. 도바가 딱 각오를 합니다. 바키, 너가 나이가 너무 어리고 네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살살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각오가 섰다. 이제 망설이지 않겠어 하면서 바키를 상대로 진심 모드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도바가 딱 진심 모드를 선언한 순간부터 자세가 조금 바뀌어요. 약간 진짜로 레슬링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바꿉니다. 그리고 도바가 이렇게 막 태클을 걸라고 바키한테 달려드는데 바키가 이렇게 피하면서 막 짤디를 넣거든요. 짤디를 넣는데 안 통해. 맷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바키를 결국은 붙잡아서 엄청난 높이의 백드롭을 시전을 하게 됩니다. 하순이를 제지했던 그 백드롭 기술이에요. 10m 위에서부터 꽂아버리는 백드롭이야. 그거를 해버립니다. 바키가 백드롭을 당한 다음 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키가 기절을 했으니까 마운틴 두혁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퇴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키가 다시 일어서요. 엄청난 기세에. 그래서 도바가 좀 당황합니다. 저거 맞고 어떻게 일어났지? 그래서 도바가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백드롭을 다시 하려고 해요. 근데 도바의 무릎은 이미 맞아왔던 데미지도 있고 키 큰 사람들이 원래 무릎이 좀 약하대. 그래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백드롭을 한번 더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도바 스스로도 엄청난 도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키가 도바의 상태를 간파를 하고 공중에서 오히려 회전을 가속시켜서 백드롭의 힘을 역이용합니다. 도바의 무릎에 상상 이상의 충격을 줘버려요. 그래서 그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쩌적 이런 소리가 들려요. 도바 무릎에서.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막 이제 다리를 막 쩔뚝어요. 여전히 그래도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관중들조차도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슬슬 막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와요. 그리고 바키도 무릎이 다쳐가지고 막 쩔뚝거리는데 계속 싸우려고 하잖아. 마운틴 두혁이. 그러니까 역시 마운틴 두혁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승부를 결정지어야겠어요 하면서 도바의 부상당한 무릎을 그대로 발로 차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바가 패배하게 되죠. 그런데 두혁은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명예로운 패배를 안겨줬다면서 고마워해요. 그래서 패배를 깨끗하게 승복을 하게 되고 마운틴 두혁 vs 한마바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유지로가 이 경기장에 갑자기 난입을 합니다. 유지로가 이렇게 딱 경기장에 들어왔잖아. 바키가 아빠 싫어한다고 했죠. 유지로 이러면서 이제 유지로한테 덤빌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지로는 지상 최강의 생물. 지칠 대로 지칠 한마바키의 공격 따위 우습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딱 잡아버려요. 공중에서. 그리고서 머리에 이렇게 딱밤을 하는데 딱 날리니까 바키가 기절합니다. 한마유지로가 그래서 도쿠가와한테 이봐 영감 나를 지하 격투장의 투사로 임명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합니다. 이때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난입을 해요. 그는 바로 강태풍의 대항마 무신 우일석 10년 만이로군 이러면서 유지로한테 운을 띄웁니다. 이 도포 얼굴을 보면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흉터가 큼지막하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랑 이런 식으로 흉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유지로가 낸 상처입니다. 이 두 상처의 빚을 갚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지로를 도발하는데 유지로는 가볍게 비웃으면서 도포를 이제 발을 이렇게 쫙 들어가지고 머리를 이제 발로 내려 찍어버립니다. 근데 오로치 도포가 그 유지로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심장을 이렇게 딱 때려요. 그리고 도포의 공격이 실제로 거의 먹혔습니다. 유지로가 공격을 딱 맞고 여유있게 그래 조금만 더 세게 쳤으면 심장을 터트려 버렸을 텐데 하면서 이제 여유롭게 받아주죠. 도포도 도포 나름대로 크게 다쳤어요. 이제 제대로 못 막았나봐. 그래서 이마에서 막 피를 흘려요. 오로치 도포도 유지로한테 승부를 보기 위해서 도쿠가와한테 물어봅니다. 아직 제가 지하 격투장 투사로서 싸울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도쿠가와가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마 유지로 vs 오로치 도포 이 드림 매치가 성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치는 바키 커뮤니티에 있어서 둘도 없을 드립을 몇 개나 양산하는 레전드 경기가 돼버립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해서 바키 설명에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마운트 도바의 상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무릎이 이렇게 박살이 났었죠. 근데 사실 박살이 안 났습니다. 바키가 회복이 가능한 부분을 골라가지고 무릎뼈를 부셔놨기 때문에 이제 금방 회복이 가능한 그런 상태래요. 그래서 마운트 도바는 막
이 경기 져가지고 무릎 부상당해서 은퇴를 할 것처럼 굴더니 이제 전치 3주 후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바퀴 1부에 약간 전초전에 그쳤다. 이 다음부터가 사실 바퀴라는 만화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바퀴 1부 밈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는 이 역사적인 결투죠. 그것은 바로 무신 우일석과 이 한마 유지로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바붕이들이 한참 평생 동안 써먹는 불후의 밈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바퀴가 우리 오로치 도포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갔냐면은 바퀴가 오로치 도포를 말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아, 유지로 너무 세서 너 금방 죽을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경기하지 마. 그러니까 도포가 좆가 너가 뭐 할 수 있는데 너 뭐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오로치 도포가 유지로를 이길 수 없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제 도포가 되물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도포가 약해서 말리러 온 게 아니고 유지로가 너무 세기 때문에 경기를 말리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포가 그래? 너의 그 편견을 깨부셔주지 하면서 한마 바퀴를 자기 신심의 도장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와라. 그래서 바퀴랑 오로치 도포랑 신심회관으로 가요. 신심회관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은 이 대련하는 날이에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로치 도포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로치 도포가 자기들한테 도전하는 신심의 관원들을 모두 때려 잡아버려요. 때려 눕혀버립니다. 이제 양악을 시전하죠. 도포가 신심의 관원들을 다 때려 눕힌 다음에 바퀴한테 딱 말을 겁니다. 어때 바퀴? 너도 여기까지 온 김에 나랑 가볍게 한 판 해보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바퀴가 도포씨 제가 이런 스파링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또 아시고 내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오로치 도포에 낭심을 걷어차버립니다. 국부를 걷어차버려요. 그래서 도포가 경악합니다. 바퀴 이게 무슨 짓이야? 바퀴가 당황하는 오로치 도포를 앞에 두고 이 정도의 기습도 이기지 못할 거면서 우리 아버지랑 싸우려고 하다니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만 단념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로치 도포는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자, 왜냐? 오로치 도포의 이 국부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포는 싸우기 전에 이 랄부를 체내에 감추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옛날 무술가들끼리 싸울 때는 이제 서로 싸우기 전에 이렇게 랄부를 미리 감춰놓고 가는 게 상식이었어. 응? 알아 너가? 이런 무예의 기술, 랄부를 숨기는 게 무예의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잘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퀴랑 오로치 도포랑 딱 마주해요. 면대면으로 딱 마주한 다음에 도포가 바퀴한테 딱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상단 네 얼굴에 정권 지르기를 할 테니까 한번 막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권 지르기를 딱 합니다. 근데 바퀴가 그걸 막지를 못해요. 하면서 공격을 거의 허용을 해버립니다. 도포가 얼굴 직전에 멈춰가지고 실제로 데미지는 없었는데 하면서 공격을 못 피해. 뭐 중단 앞차기, 뭐 수도, 찌르기, 손목치기 그런 거 다 했는데 바퀴가 단 하나도 막거나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도포한테 딱 물어봐요. 어째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도포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권 지르기랑 이런 기술들을 매일 수천 번씩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이 기술들의 완성도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소룡의 명언이 있죠. 나는 만 가지 기술을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이 안 무섭고 한 가지 기술을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소룡의 얘기처럼 도포는 가라데의 모든 기술들을 하루에 수천 번씩 연습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우 무서운 가라테기의 리썰 웨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바퀴가 도포를 딱 보고서 이 정도면 정말 우리 아버지 한마 유지로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한편 유지로가 뒷골목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모토베가 따라옵니다. 두둥하고 이 초실전 꼴림에 달인 모토베 이조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뭐야 모토베 너 갑자기 여기 왜 와? 이런 식으로 유지로가 물어봅니다. 모토베가 이제 유지로한테 8년 전에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다시 도전하니까 정말 웃긴 거야. 그래서 막 비웃어요. 8년 전에는 닿지도 못했던 너가 이제 와서 다시 도전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토베가 너의 그 자만심이 가장 큰 약점이다. 이런 식으로 막 긁어요 유지로를. 그래서 유지로가 어떻게 하느냐? 야 그러면은 이 뒷골목에서 싸우지 말고 앞에 공원 있는데 그 공원에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토베가 걷다 대고 또 한 번 또 긁어요. 아, 내가 유술 쓸 줄 아니까, 매치기 같은 거 쓸 줄 아니까, 기술 걸리면 뒤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흙바닥 있는 공원으로 가자고 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또 긁습니다. 그래서 유지로랑 모토베랑 공원으로 가서 이제 공격을 주고받기 시작해요. 막 이제 모토베가 공격을 하는데 유지로가 전부 손쉽게 방어를 해내죠. 하지만 모토베 8년 전에는 이 유지로의 모습조차 쫓아갈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건드릴 수는 있잖아, 막히긴 했어도. 그러니까 유지로가 칭찬합니다. 약간 농락하듯이. 그래도 요번에는 좀 내 몸이라도 좀 건드려 볼 수 있게 됐구만, 이러면서 막 도발해요. 그러니까 모토베가 이제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8년 전에 유지로한테 기습당한 이후로 이 서력전을 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무술을 섭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무술 섭렵하고 2년, 그리고 6년 동안 자신만의 유파를 갈고 닦아서 모토베류 유술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로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둘이 또 얘기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모토베가 옛날에는 유지로의 공격을 감지를 할 수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유지로의 모든 움직임이 보인다, 이제 막을 수 있어, 너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막 자신만만해해요. 그러니까 유지로가 피식하고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자 한번 해봐, 이러면서 자기 한쪽 팔을 이렇게 쭉 하고 내밉니다. 오른팔을 이렇게 쭉 내밀어요. 어때? 꿈속에서도 그리던 내 오른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기술이라도 걸어보지 그러냐 하니까, 이 새끼 나를 만만히 보는 거냐 하면서 모토베가 그대로 팔을 붙잡고 기술을 걸어버립니다. 관절기를 딱 걸어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유지로의 옷이 쫙 하고 찢어지면서 이 기묘한 모양의 등 근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토베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헉, 이게 뭐야? 그래서 순간 얼타니까 유지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힘으로 관절기를 풀어버린 다음에 그대로 모토베를 업어치기를 해서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로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흙바닥이라서 목숨은 건졌겠구만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집에 가버립니다. 한편 또 과거 회상이 갑자기 시작이 되는데, 옛날에 오로치 도포가 새로운 신심의 본부 도장을 완공을 시킨 거예요. 막 이제 자기 부하들이랑 막 아가씨 불러가지고 막 같이 술 마시면서 놀고 있었어.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유지로가 오로치 도포의 뒤에 나타나서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우일석 맞죠? 이거는 해적판 번역이고요. 정식 번역은 오로치 도포 맞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오로치 도포 맞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이 이후로 도포는 0.2초 만에 유지로한테 개털려버리고 기절을 합니다. 0.2초 만에.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도포를 상대로 유지로가 이딴 새끼가 신의 주먹이라고 불린다니 정말 형편없군, 밥이나 먹고 다시 나와! 이러면서 이제 가버려요. 도포가 이제 바키랑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름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아, 그때 내가 술을 마셔가지고 반응 속도가 0.1초 정도 늦어져서 내가 좀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키가 그거는 오로치 도포 관장님이 좀 너무하셨네요. 무도가는 일상생활이 시합 그 자체잖아요. 기습당했고 술 마셨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히려 이 유지로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기습은 비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죠. 도포도 인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다음번에 있을 경기에서는 그래도 유지로를 만족시킬 만한 경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지로한테 승리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한편 유지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프로레슬링 도장 가서 깽판 치고서 호텔 가서 밥을 먹고 있어. 무려 10인분을 먹어치우는 유지로의 엄청난 먹방 능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돈은 누가 내는지 좀 궁금하네요. 스트라이담이 내나? 그리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러 들어갑니다. 유지로가 호텔방에 들어가서 잠잔다고 했잖아요. 잠자면서 막 사람을 막 두들겨 패는 꿈을 막 꿔요. 실실 웃으면서 막 자. 그런데 문 밖에서 약간 살기가 느껴져. 뭐지? 하면서 유지로가 딱 일어납니다. 창밖을 보니까 누군가가 확실히 있긴 있어. 오로치 도포 이 새끼가 찾아왔나 하면서 문을 이렇게 딱 잡습니다. 엄청난 악력인데? 이러면서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유지로가 문을 못 열게 문손잡이를 더 세게 돌려버립니다. 반대쪽으로. 그리고 나서 문 너머의 인간이 이 강철문을 막 부셔버려요.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유지로도 그거에 신나가지고 문을 딱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괴한은 이미 도망갔죠. 출구, 비상탈출구로 뛰어내려가지고 도망쳤어. 여기서 이제 호텔 유지로 이퀄 병신이다 라는 이 무적의 공식이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두둥. 그리고 이제 또 장면이 전환돼서 도쿠가와가 바키를 불러가지고, 야, 그 오로치 도포
도포랑 유지로랑 싸우는 거 조금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전혀 새로운 타입의 격투가가 바퀴 너한테 도전해왔어 이런 식으로 바퀴한테 입을 텁니다. 오 누구길래요? 그리고 또 장면이 또 전환돼요. 한밤중에 서커스 텐트에 누군가가 들어갑니다. 열쇠를 훔쳐가지고 동물 우리 있잖아요. 서커스 같은 거 보면은 동물 같은 거 쓰잖아. 사자나 코끼리 그런 거. 무려 이 400kg이 넘는 워스트 컨디션의 거대 호랑이 우리에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서커스 단원들이 딱 출근해가지고 호랑이 우리를 보니까 호랑이가 없어. 어씨 뭐야 호랑이 탈출했나봐. 시내 한복판에 400kg짜리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 굉장한 비상사태죠.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해서 수색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곧 호랑이가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 시체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짠 이 신심의 본부 본관 앞에 호랑이 시체가 놓여져 있었어요. 도포가 그 시체를 딱 보고서 아 이거는 사람이 때려잡은 거다. 이 경추 부분에 미세하게 금이 가 있는데 이건 사람이 때려잡은 흔적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포가 옛날에 호랑이를 때려잡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별명이 범사냥꾼이에요. 얘가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심의 관원이 옆에서 막 조인트를 줍니다. 아니 이 세상에 호랑이를 때려잡는 사람이 관장님 말고 또 있었어요? 이러면서 막 경악을 해요. 그러니까 도포가 이 세상에는 700kg짜리 북극곰을 때려서 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인을 제외하고도 얼마든지 호랑이 잡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호랑이 때려잡은 사람이 누구냐? 두둥 슈퍼 닥터 쿠레하. 쿠레하? 근데 저는 사실 해적판 이름으로 오경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얘가 호랑이 때려잡은 개예요. 바퀴 월드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수려한 외모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오로치 도포 생긴 거 보세요. 쿠레하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엄청난 실력의 의사야. 어느 정도냐면은 얘는 전이된 암 20개를 한 번에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20대 초반인데 엄청난 천재다라는 묘사를 작중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쿠레하의 동생이 신옥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끈자르기의 신옥이. 얘가 오경준 동생이에요. 막 바퀴랑 진짜로 싸울 거냐고. 아니 진짜 바퀴랑 싸우게? 안 돼 바퀴 죽어 이러면서 막 만류를 합니다. 쿠레하가 수술 끝내고 헬스장에서 스쿼트랙에 500kg짜리 막 원판 막 낀 거 나오면서 막 동생이랑 막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나는 그냥 내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이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 연구 성과라는 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레이닝을 통해 엄청난 완성도를 가진 초육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기는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기동성, 레슬러의 유연성, 복서의 순발력 이런 거를 다 얻었다. 완벽한 육체를 가졌다라고 이제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신호기는 사실 자기 형인 쿠레아보다는 바퀴를 더 걱정하는 거지. 너무 세니까 바퀴 죽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너무 걱정해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헬스장에 약간 이런 느낌의 남자가 등장해서 쿠레아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쿠레아가 딱 이 몸을 보더니 비계 덩어리만 가득 차가지고 기능성이라고는 쓸모도 없고 그냥 크게 보이기만 하면은 장땡인 줄 아는 뒤떨어지는 육체다 이렇게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레슬러가 화가 나죠. 화나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쿠레아한테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압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오로치 도포와 한마 유지로 대결 당일이 됩니다. 대결 당일 아침에 오로치 도포가 찬물로 냉수 마찰을 하면서 아 내 나이가 올해로 이러면서 운을 띄웁니다. 아 이제 슬슬 늙어가지고 시간 가면 갈수록 약해지면 약해졌지 더 세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각오를 해요. 막 목욕 재개를 막 해. 그러니까 뒤에서 도포 와이프가 딱 와가지고 어머 오늘이 당신 시합 날이네요 이런 식으로 운을 띄웁니다. 나치해 하면서 이제 뭐야 막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이번에는 질지도 모르겠어 자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로치 도포 와이프가 아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슈퍼 무일석은 지는 법이 절대 없잖아요 이러면서 꼭 살아서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꼭 안아줍니다. 도포가 그거를 보면서 경기장으로 나서는데 돌아오면 당신에게 더 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살아 돌아올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경기장에 출발을 합니다.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치 도포 지금 애처가인 척 하는데 이 새끼 뭐야 신심에 완공했을 때
아가씨들 끼고서 술판 버리고 놀았거든. 근데 이제 와서 뒤늦게 애처가인 척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드디어 오로치 도포 vs 한마 유지로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유지로가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도포가 점프를 해서 유지로의 등에 딱 매달려요. 헉! 하면서 아니 도포가 기습 공격을 하다니 막 사람들 다 놀래요. 아직 경기 시작 사인도 안 보냈는데 자기 맘대로 기습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지하 경기장의 주인이자 경기장의 프로모터 대부호 도쿠가와 미츠나리는 아 모르겠다 야 그냥 이대로 시작해 하면서 시작을 그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유지로는 도포가 매달린 상태 그대로 이 도효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이 코너를 딱 밟고 점프를 해서 백드롭을 시전을 해요. 근데 도포가 착지하기 직전에 딱 피합니다. 피한 다음에 발을 높이 들어서 내려찍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지로는 그 발을 잡아채서 그대로 오로치 도포를 저 벽까지 던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싸움의 수준에 감탄을 합니다. 환호하고 열광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오로치 도포의 대표적인 자세 중 하나죠. 천지상하의 자세를 딱 보여주면서 유지로와 다시 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지로는 그 도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밤은 최고의 밤이 될 것이다. 싸움을 아주 즐기고 있어요. 유지로가 오로치 도포한테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좀 엉성하게 걸어가. 동네 산책하듯이 도포한테 막 걸어갑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모토베가 그거를 딱 보더니 저거 엄청 위험한 기술이라고 피해야 돼! 우일석 당장 피해! 이런 식으로 막 경고를 해요. 오로치 도포도 딱 모토베 얘기를 듣고 걔네 저 걸음걸이가 보통이 아닌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 가라데에 후퇴라는 사전은 없다. 이러면서 물러서지 않고 이제 맞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로치 도포가 개처발리죠. 이제 유지로의 노림수에 당하고 말았다. 자 왜냐 이제 모토베가 설명 중이죠. 모토베가 이거는 어전수라고 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어전수가 뭐냐면은 어전수라고 하는 기술인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껄렁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멱살을 잡고서 쓰러뜨립니다. 실제로 있는 그런 무술이래요. 그러니까 바키 작가가 지어낸 게 아닌 거지. 이게 류쿠 왕실의 장남한테만 비밀리에 전승되는 비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전수라는 기술에 크게 당한 도포가 쿨럭쿨럭하면서 일어나서 좀 센데? 이럽니다. 그리고 이 앞날개의 자세로 다시 유지로와 대처를 하기 시작해요. 둘이서 엄청 가까운 거리까지 딱 접근을 합니다.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도포는 이 앞날개의 자세를 하고 유지로는 어전수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한 30cm, 40cm 한두 걸음 차이로 엄청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둘이. 그리고 나서 둘이서 한참 동안 그러고 있다가 유지로가 문득 대단하구나 오로치 하면서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 오로치 도포가 카운터를 먹이죠. 그래서 왼쪽 가슴에 강한 정권을 먹입니다. 한편 이제 오늘 유지로 vs 오로치 도포도 있지만 사실은 시노기 쿠레하 vs 한마 바키 이 둘의 경기도 성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바키가 워밍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경기 있으니까 워밍업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 왜냐면 경기장 밖에서 자기 아빠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안 보고 싶겠냐고 집중을 못해. 안달복달해.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후견인이 딱 일침을 합니다. 제가 1955년부터 역강산이 지하 투기장 챔피언 노릇 할 때부터 전부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바키 씨만큼 집중력이 없는 챔피언은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키가 당황해가지고 그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혹시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다가가는데 그때 이제 따귀를 갈겨버립니다. 후견인이 늙은이의 따귀라서 운이 좋았군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무방비하게 있다가 쿠레하 씨의 펀치를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바키의 대결 상대인 시노기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거를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걸 하고 있었어요. 아이언 크로스라고 하는 동작인데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들리는 설에 의하면 이게 기계 체조에서 최고봉의 난이도 중 하나로 꼽힌대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기술인 건 맞아. 시노기 동생인 고쇼가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형이라도 이 정도 워밍업이라니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쿠레아가 거기다가 대고 내 근육은 일반인들이랑 달라서 이 정도는 해줘야 겨우 워밍업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 게 F1 레이싱카가 기어를 1단으로 놓고서 계속 달리면 시동이 꺼진대요.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내 근육은 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워밍업도 좀 고강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이제 도포랑 유지로랑 싸우고 있었죠. 도포가 카운터를 먹였었잖아요, 유지로한테. 그거를 보면서 모토베가 유지로 저 녀석 늑골에 심한 타격을 입었을 거야. 아마 박살이 났을걸? 이거 도포가 승리하겠어? 이런 식으로 입을 텁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 뭐 했길래 유지로가
카운터를 먹었을까 모토베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어전수랑 앞날개 자세 둘 다 카운터에 기반한 무술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는 거를 파회를 하는 기술인 거지. 그러니까 카운터 vs 카운터가 붙은 거야. 그러면 누가 조금 더 불리합니까? 먼저 공격한 쪽이 불리한 거죠. 근데 이제 한마유지로가 자기 성격을 못 버려가지고 에이 하면서 이제 공격을 날리려다가 카운터를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오로치도포가 충분한 승산을 가지고서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을 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늑골이 박살났니 어쩌니 이런 거는 구경꾼들의 입장이고 오로치도포가 딱 말을 걸어요. 솔직히 별로 안 다쳤지? 그러니까 유지로가 진짜로 멀쩡하게 씩 하고 웃어. 도포 주먹질이 얼마나 세든 상관없는 게 유지로는 평상시에 어떤 트레이닝을 하냐면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뛰어내려가지고 막 돌멩이 막 발로 차고 막 부딪히고 그게 훈련이야. 이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맷집인데 사람한테 맞아봤자 얼마나 크게 다치겠냐. 그죠? 그러면서 내가 북극곰도 때려잡는 진정한 연타를 보여주마 하면서 도포한테 연타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유지로가 막 러쉬 공격을 날리면서 도포를 압박을 해요. 근데 짠 이렇게 어우 징그러 막 누나를 막 따로따로 이렇게 굴려요. 막 이게 사난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누나를 정말로 따로따로 굴려가지고 한 번에 두 가지 방향을 볼 수가 있으니까 반응 속도도 두 배도 빨라진다. 약간 그런 논리인가 봐요. 그래서 유지로의 공격을 다 능숙하게 막아냅니다. 저건 사난 하면서 어떤 기술인지 막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요. 사난이라는 게 사실은 고대 인도의 수도승들이 뭐 멀리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고안해낸 기술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막 떠듭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들러리가 와 이 오빠는 모르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개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유지로가 딱 그거를 공격을 하더니 그래 확실히 대단한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전부 인간들이 개발한 기술이잖아. 맹수의 힘을 넘을 수는 없어 하면서 다시 공격을 퍼붓는데 유지로가 오히려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포가 딱 일침을 날리죠. 가라테라는 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해온 격투술이다. 가라테의 전통을 너가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키가 이제 후견인한테 딱이 맞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냐면은 후견인이 1955년부터 계속 후견인 노릇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 7, 80대 정도 됐죠. 바키가 손자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정을 봐주기 시작합니다. 바키에 막 스스로 막 얼굴을 때려서 다친 척을 해요. 그리고 경기장으로 가라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바키가 딱 깨달아요. 아 그런 뜻이 하면서 도포 vs 유지로의 경기를 보러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후견인이에요 이러면서 떠나. 근데 저는 왜 후견인이 스스로 얼굴을 때렸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후견인이 습격을 당한 척 하는 거지 누군가한테. 바키가 혹시 이거 우리 아빠가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경기장으로 자연스럽게 향할 수 있게끔 약간 이런 흐름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경기장으로 향한 바키 관중석에 딱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일석의 기술이 클린 히트야. 형세가 역전됐어. 어째서 피할 수가 없는 거지. 5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연마한 타격의 경지다. 반사신경도 말을 듣지 않을걸. 자 버크 맹호야. 와 맹호다. 저 사람은 챔프자. 이게 제가 웬만하면은 캡처본을 안 쓰고 그냥 이 페이지가 그냥 레전드 페이지.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딱 보면 알겠지만은 도포가 이제 형세를 역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로도 막 궁금한 거. 이거를 왜 못 피하겠지? 이러는 거야. 아까 바키랑 똑같죠. 그러니까 도포가 5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이거를 연마를 해왔으니까 맹수의 반사신경도 너는 말을 못 듣는 거다.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구석에 이렇게 딱 몰려가지고 크윽 하면서 딱 관중석을 딱 짚었는데 맹호 바키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야. 헉. 그러니까 이제 유지로가 쪽팔려 안 쪽팔려 다른 데로 돌려야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자기 등 근육을 보여줍니다. 또 어그로 돌리려고 이 유지로가 등 근육을 까니까 막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래요. 뭐냐 근육이 이상한 거야. 배면귀라고 하거든요. 바키에서는 등 쪽에 있는 귀신 모양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배면귀라고 합니다. 배면귀를 이렇게 까자마자 마치 이 버프가 걸린 듯이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딜링도 졸라 세졌어요. 유지로가 어느 정도냐면은 막 도포가 이제 때려도 그냥 피하지도 않아. 그냥 맞아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 그러더니 도포가 주먹을 딱 내지르는데 새끼손가락을 딱 쥐고 그대로 이제 새끼손가락 통째로 던져가지고 손가락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 부러졌는데 도포가 다시 일어나요. 으윽 하면서 다시 싸우려고 해. 유지로가 그런 오로치 도포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구나 하면서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아라 이것이 바로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악마의 등 근육이다 하면서 딱 이제 등을 이렇게 등 근육을 딱
딱 펼쳐가지고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관중석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바키의 옆에 유지로의 친구 게리 스트라이덤이 나와서 악마 모양 등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줘요. 이게 왜 생겼냐? 왜냐? 유지로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무기 없이 맨주먹으로만 싸우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무술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련된 이 살상용 근육이 바로 대면귀, 악마 모양 등 근육의 정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라이덤이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가라데가 아무리 세봤자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기술 아니냐. 가라데로 뭐 곰 때려잡을 수 있냐. 괴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유지로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초월했기 때문에 가라데 따위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포도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가라데가 통하지 않아? 궁지에 몰립니다. 그때 개 뜬금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스에도. 정말 뜬금없죠. 저도 압니다. 이때 이제 오로치 도포가 질 것 같으니까 가라데가 깨지다리, 가라데가 통하지 않다리, 웃기지 마! 이런 식으로 난입을 하는데 허망하게 유지로한테 두들겨 맞고 쓰러집니다. 이게 또 해적판 번역이 굉장히 백미인데요. 이겁니다. 동추, 이럴 수는 없어. 당수가 말이야. 야, 당수가 질 수는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유지로를 공격을 하는 거죠. 일단 이 장면의 킬포가 뭐가 있냐면은 개 뜬금없이 스에도가 등장한 것도 존나 웃기고, 태권도라고 로컬라이징 하기에는 뭔가가 좀 이상했나봐. 가라테인데 당수라고 하는 뭔가 기묘한 네이밍. 당수가 말이야. 그리고 조동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 그리고 얍! 이상한 기합 소리. 그리고 유지로가 조동춘보다 상대적으로 성인이니까 존댓말은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수가 질 수는 없어! 이게 아니고 당수가 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존댓말 꼬박꼬박 붙여가는 조동춘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드립이 발굴될 때 애들이 존나 웃었어. 무슨 술 취한 새끼 난입해가지고 당수가 질 수는 없어요! 이러면서 난입했다가 유지로한테 바로 쳐맞고 퇴장하는 게 존나 웃겨가지고 당수좌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어버립니다. 스에도는. 자, 그래서 이제 스에도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도포가 그거를 보고서 야! 하면서 이 숨겨왔던 비기, 양손 찌르기를 해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로치 도포의 노림수가 이 유지로의 반사신경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오로치 도포가 양손 찌르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유지로가 바로 이제 오로치 도포의 양쪽 귀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빵 하고 쳐가지고 양쪽 고막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포는 실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지로가 내가 이겼구만 하면서 발길을 돌려서 경기장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도포가 일어나요. 으윽 하면서 일어나.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도포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말라고 막 속으로 막 빕니다. 제발 일어나지 말게. 유지로가 이렇게 딱 뒤를 돌아봐서 오로치 도포를 보니까 이 정발본 기준으로 도포가 오른손가락, 오른팔 2곳, 왼팔 1곳, 오른쪽 어깨 1곳, 왼쪽 늑골 2곳, 그리고 아래턱 이렇게 완전 골절 당했고요. 그리고 오른팔에 1곳, 왼쪽 어깨에 하나, 그리고 좌우 허벅지에 1곳씩 이렇게 불완전 골절을 당했고, 열상 3군데, 그리고 타박상 26군데, 그리고 뇌출혈이랑 고막 파열. 오로치 도포가 이런 부상을 입었다라는 걸 딱 눈치를 채요. 이게 유지로의 이 감이 남달라서 그거를 딱 봐도 알 수 있대. 한마디로 오로치 도포는 반병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지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해줬는데 그럼에도 더 해주겠다는 말인가 하면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더 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지로가 이 손바닥으로 오로치 도포의 얼굴을 이렇게 빵 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은근슬쩍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돌려서 도포의 왼쪽 눈알을 후벼서 실명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만화에서는 눈알이 그대로 뽑힌 걸로 묘사가 됩니다. 눈알을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애꾸눈이 된 상황에서도 도포가 이제 눈을 이렇게 딱 감싸주면서 반대편 손으로 아직 싸울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티천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 거 봤어요? 이거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거? 손을 절레절레 이렇게 흔듭니다. 아직 멀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유지로가 결심을 합니다. 도깨비 근육 한 번 더 써야겠다. 세상 추한 자기 PR을 보여주죠. 내가 나간다,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가신다. 그래서 이 등 근육을 사용해서 이 오로치 도포의 심장을 가격해서 그의 심장 박동을 멎게 만듭니다. 두둥 이렇게 한 대 빵 쳤어. 그리고 나서 도포를 쓱 봅니다. 잠시 이렇게 응시를 하더니, 그리고 나서 휙 돌아가지고 경기장 나가요. 도포 이때 안 쓰러져 있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요원이 지금 경기장 밖으로 나가시면 시합 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유지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었다. 이것도 이제 해적판의 명장면이죠. 내가 죽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심장박동 멈췄던 새끼가 외친 것처럼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내가 죽었단 말이냐. 정발본에서는 이게 관객들의 약간 경악, 죽었단 말이야?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개뜬금없이 이게 오로치 도포가 외친 것처럼 만드니까 졸라 기묘해졌어. 그래서 유지로가 오로치 도포 죽었으니까 내가 이겼다 하면서 가요. 그리고 도쿠가와는 아끼던 사람인 오로치 도포가 죽어가지고 그의 곁에 달려와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열을 하면서 뭐들 하고 있어? 이 무신을 당장 응급실로 이송해! 얼른 서둘러 빨리빨리! 이러면서 뒤늦게나마 오로치 도포의 심장 박동을 되살려보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이제 경기장 소속의 명의조차도 이 응급실에서 경기장에 있는 의사들조차도 이거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해보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전기 충격기로 도포를 이제 심장에 전기 충격을 하면서 막 되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바키도 그때 여기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막 충격에 휩싸여요. 바키가. 이것이 아버지의 격투? 이러면서 막 되게 긴장합니다. 압도당하죠. 근데 바키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진행요원이 바키한테 딱 가가지고 저 바키씨 다음에 경기 있으니까 시합 준비하셔야 돼요. 바키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근데 이제 너무 떨리는 거지 몸이. 그러니까 막 벌벌벌벌 이렇게 떨어요. 모토베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평소의 바키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바키의 다음 대결 상대이자 천재 의사인 시노기 쿠레아가 등장해서 여기 인간 하나가 고장난 것 같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인간 한 명이 뭐 위독하다도 아니고 고장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이 쿠레아의 약간 사상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노기가 딱 봐요. 도포를 딱 보더니 그 환자의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응급실 의사가 당신은 시노기 쿠레아? 이런 식으로 딱 알아봅니다. 제가 누군지 안다면 혹시 제가 환자의 상태를 좀 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가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레아가 딱 오로치 도포의 상태를 보더니 지금부터 인체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호사 핀 하나 줘보세요. 예 핀으로 이렇게 도포의 이 가슴 근육 언저리 이렇게 탁탁 찌르더니 자 마취 끝. 그리고 자 다들 비키세요 한 다음에 도포의 가슴 아래쪽으로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심장을 직접 만져서 마사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던 의사가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피부도 안 째고 마취하고 배 안으로 손 집어넣어가지고 상처 없이 심장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니 엄청난 의술이다 이런 식으로 막 감탄을 합니다. 그 결과 도포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일단 숨만 다시 붙여놨다. 다음은 의사분께서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토베, 뭐 카토, 뭐 바키, 조동춘 이런 애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한테 이런 것 정도는 이런 생사를 오가는 이런 일은 일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자기가 싸울 상대인 바키를 딱 봅니다. 보니까 애가 좀 삐리해 이상해. 그래서 다가가서 그래 그 아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좀 충격이 좀 심한가 보네. 너의 순환계통이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상태로 나랑 싸울 수 있겠어? 하면서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완성도를 가진 이 육체와 싸워야 된다 라면서 자신만만해합니다. 이게 정말 번역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육체를 가진 나랑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해적판이에요. 오타가 졸라 기묘하게 나가지고 완성도를 수상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보 오경준 완성도로 수상. 아니 그리고 응급실을 떠나면서 지금까지는 인체의 재생에 대한 강의였다면 다음은 인체의 파괴에 대한 강의를 경기장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토베가 그 모습을 보면서 쿠레아의 이 의학적 지식을 딱 보고서 의사랑 격투가의 해부학적 지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 하물며 쿠레아는 이 천재적인 의료 실력을 가진 의사인데 아마 격차는 더욱 클 거다. 이거는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다. 이 의사와 격투가 사이에 이 인체 파괴에 대한 지식을 논하는 약간 경쟁의식 같은 게 붙었나봐요. 그래서 모토베가 바키한테 절대로 이 싸움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키는 이미 쫄았어.
쫄아가지고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막 벌써부터 근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에 앞서서 마지막 대기 시간을 가지게 된 두 선수 쿠레아와 바키의 대기실에 막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환자들이 막 찾아와요. 보니까 전부 시노기 쿠레아한테 강제로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쿠레아의 실험에 희생당했어요. 쿠레아가 천재 의사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을 강제로 저희들의 막 몸을 가지고 막 강제로 실험하고 진단서를 조작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한테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쿠레아의 지금 명성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막 실험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들이 제발 그 사람을 응징해달라. 악행을 멈춰주세요. 제발.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바키가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좀 사이코기가 좀 없어.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비겁하다 쿠레아 이런 식으로 정의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쿠레아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 이 경기장에 가서 이 물주머니를 불어서 터뜨리고 그리고 타이어를 막 찢어버려. 그런 괴력을 과시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약간 스트롱맨들이 하는 그런 퍼포먼스 같죠. 반면 바키는 그냥 조용히 경기장에 그냥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이 슈퍼닥터 오경주는 막 이제 저 뭐 워밍업도 막 아이언 크로스 막 3분 막 조지고 막 팔굽혀펴기 막 졸라하고 물구나무 푸시업도 졸라하고 이런 식으로 워밍업을 개빡세게 했는데 너 지금 나 의사라고 무시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바키의 약간 불성실해 보이는 그런 모습에 너 워밍업도 안 하고 나랑 싸우려고 온 거야? 한심한 놈 이런 식으로 막 경시를 합니다. 모토베도 딱 바키를 보더니 야 이 멍청한 놈아 너 워밍업도 안 하고 왔어 하면서 어깨에 딱 손을 얹는데 어깨가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모토베가 이거 이상한데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 딱 직감을 하게 됩니다. 모토베는. 자, 경기 시작 공이 땡 하고 울리고 바키가 막 시작하자마자 진짜 막 두들겨 패버려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던지고 막 발로 걷어차고 이럽니다. 바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단순한 시합이 아니고 너를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한 재판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요. 근데 쿠레아는 버텨냅니다. 좀 놀라기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키를 보면서 막 비웃습니다. 왜냐? 너 지금 환자 몇 명의 말만 듣고서 어줍잖게 그런 식으로 나를 비난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돼. 왜냐? 너네들이 나한테 인체 실험을 당한 결과 나의 의료 실력이 늘어났고 의료 실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의학 발전에 기여를 한 거다. 나를 도와서 이용당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 같은 천재 의사한테 인체 실험의 재료로 쓰이면서 의학계를 발전시켰으면 너네들 평범했는데 너네들의 평범한 삶이 나 덕분에 의미를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그렇게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인체 실험도 해주고 다 했는데도 너네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나오다니 너네들은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와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쿠레아 말이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쿠레아의 태도에 대한 고찰. 쿠레아의 태도는 극도로 비윤리적이며 인간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인간 존엄성 무시하고 연구도 비윤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희생자들한테 감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을 책임 회피를 넘어서 뻔뻔함의 극치라고 막 이렇게 온화한 제미나이조차 화가 났어요.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결여된 매우 위험하고 소름이 끼친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키도 이제 혀를 내두르죠. 비록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는 일자 무식이지만 쿠레아의 말에는 도저히 동의를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너에게 진정한 아픔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다시 덤벼요. 쿠레아는 딱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독백을 합니다. 아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내가 대비를 못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하면서 이 방어 태세를 딱 갖춥니다. 이제 바키가 오히려 이번에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쿠레아가 본격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니까 힘이 엄청 세다 그랬잖아요. 쿠레아가 인류 사상 최고의 완성도를 수상한 육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압도당해. 막 주먹만 휘둘렀다 하면 바키가 뻥 하고 날아가고 발차기 했다 하면 슝 하고 날아가고 뭐 태클 걸리면은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려 바키가. 심지어 바키 공격은 통하지도 않아. 그래서 쿠레아가 완전히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유지로는 오로츠도포가 다시 소생했다는 소식을 접해요. 그래? 누가 살렸는데? 분명 죽었을 텐데. 시노기 쿠레아라고 하는 천재 의사인데 지금 네 아들 바키랑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덤이 말하니까 그래? 한번
한번 궁금한데 한번 봐야겠어 하면서 경기장을 찾아가서 쿠레아가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딱 봐요. 근데 유지로가 딱 보니까 경악을 합니다. 저 새끼 뭐야? 약간 이런 반응이야 진짜. 쟤 뭐해? 자, 왜냐? 쿠레아는 힘만 셉니다. 오케이, 뭐 힘 세고 속도 빠르고 유연성 좋고 다 좋아. 근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먹을 휘두르면은 이게 약간 제대로 체중을 싣는 것도 모르고 너무 다 티가 난다 이거야. 펀치를 때리는 게 정확성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유지로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얘는 격투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그냥 근육으로만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펀치가 텔레폰 펀치라서 여기서 텔레폰 펀치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동작이 너무 커가지고 다 티나는 펀치예요. 적한테 모션이 빤히 보이는 펀치. 전화로 야 나 지금부터 턱 이렇게 칠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퀴도 그걸 이미 깨달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식으로 붕붕 펀치 날리는 거는 백난천날 해봤자 나한테 안 먹힌다고 제대로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쿠레아를 충동질을 해요. 그러니까 쿠레아가 아 오케이 이거 유지로랑 싸울 때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바퀴의 뒤로 샤샥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퀴야 너 골절됐을 때 가장 처치하기 곤란한 곳이 어딘 줄 아냐 하면서 견갑골 뒤쪽에 있는 늑골이라고 하면서 여기를 부셔버립니다. 힘은 엄청 센지 그냥 여기를 쥐어가지고 이렇게 뜯어요. 두둑 하고 부서뜨립니다. 깁스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쿠레아가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레아가 본격적으로 인체를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강의를 해주겠다면서 의학적 지식으로 인체의 장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위장은 아래쪽 30도 방향으로 강하게 이렇게 때리면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간을 때리면 오른쪽에서부터 60도로 이렇게 딱 꽂아 넣으면은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일격으로 뇌를 흔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너네 격투가들이 이거는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턱을 이렇게 강하게 딱 쳐가지고 뇌를 흔들면 뇌진탕을 일으키면서 사람은 기절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턱을 맞으면서 다운돼요. 그런데 이제 쿠레아는 여기서 바퀴가 끝날 줄 알았나봐. 근데 다시 일어나죠. 바퀴가 다시 일어나니까 확실히 격투가들의 이런 투쟁심에는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구만 하면서 뭐 이렇게 된 김에 하나 더 보여줄게 하면서 이 타격진이라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손바닥으로 바퀴의 몸을 이렇게 빵 하고 때려가지고 이 내부의 진동을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타진이라고 해서 진짜로 의사가 청진기 없던 시절에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사람 병신 만드는 기술은 아니고 약간 톡톡 두드리는 약간 그런 정도인가 봐요. 아무튼간에 이 타진이라는 기술로 바퀴를 완전히 수세에 몰고 갑니다. 바퀴는 완전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마 유지로 쪽을 착 하고 쳐다봅니다. 쿠레아가. 그리고 나서 한마 유지로 나는 너랑 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남자답게 내려와서 나랑 싸우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유지로가 그걸 보고서 도발에 딱 걸려듭니다. 이 새끼 보게 하면서 딱 점프해가지고 경기장 안으로 난입을 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막 쿠레아랑 유지로랑 싸울 것처럼 이렇게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바퀴가 그 사이에 다시 일어납니다. 바퀴가 일어나서 아버지 저리 비키세요. 제가 직접 이 녀석을 쓰러뜨린 다음에 당신한테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로가 그런 바퀴의 모습을 보면서 막 웃어요. 푸핫 하면서 웃은 다음에 쿠레아 너는 바퀴한테 단 한 방에 질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퀴도 오른손에 한 방만으로 쿠레아를 쓰러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쿠레아가 그래? 그런 거 있었으면 진작에 쓰지 그랬어 하면서 막 비웃어요. 그래? 뭐 혹시 모르니까 방비는 해둬야겠구만 하면서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이제 쿠레아의 체중이 130kg 정도고 바퀴의 몸무게가 한 65kg 정도 됩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쿠레아가 좀 의심스러운 거야. 뭐냐면 아니 내 체중 절반 가까이 되는 놈이 나를 한 방만에 쓰러뜨린다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앞면을 이렇게 철저히 방어하고 공격을 할 거면은 몸통에다가 공격을 할 텐데 근데 내 몸통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유지로가 와서 때려도 튕겨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해 합니다. 바퀴가 이렇게 펀치를 이렇게 딱 날리는데 궤도를 보니까 이 새끼 내 위장을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아. 하지만 거기는 쿠레아의 약점이 아니야. 나는 거기 대비를 하고 있어. 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쿠레아의 복근이 꿰뚫립니다. 바퀴의 일격에 직격
약타를 맞아서 쿠레아는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유지로가 다시 관중석에서 그게 어떤 원리로 쓰러뜨리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강체술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뭐냐면 이 자기의 체중 전체를 주먹에 실어서 타격하는 고난이도 기술인데요. 이 정권을 딱 지를 때 임팩트, 그러니까 주먹이 딱 상대방에게 닿는 순간에 온몸의 관절을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날아가고 있는 주먹에 이 몸에 있는 체중 그대로 전부 다 실리게 된다. 즉 인간은 철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바퀴가 몸무게가 70kg이에요. 바퀴가 강체술을 사용을 하면은 70kg의 철구를 이제 고속으로 상대방의 복부에 충돌시키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개사기 기술을 아무나 못 쓰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 졸라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신호기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신호기 쿠레아가. 담당 의사가 쿠레아 모습을 보면서 딱 이야기하면 얘 위장이 터졌구만. 이거 엄청 아플 텐데.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바퀴가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쿠레아를 지켜보기 위해서 응급실을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는 신호기 쿠레아의 동생 신호기 고쇼가 바퀴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퀴한테 알려줍니다. 형이 위장이 파열돼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바퀴가 그래 그 위장 터트릴 각오로 쳤어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냐? 쿠레아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고쇼가 그래 네 말이 맞아. 사실 나도 너한테 뭐라고 따질 생각 없고 우리 형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승자인 너가 패자인 우리를 찾아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하면서 막 답답해합니다. 근데 바퀴가 나 말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쿠레아 모습 보여주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쿠레아한테 인체 실험을 당했던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쿠레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이제 엄청난 티베깅이죠. 막 이제 쿠레아가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이 희생자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퀴씨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퀴가 태연하게 이 실컷 보시지 그래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바퀴가 대가리가 점점 돌아버리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빠를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퀴의 그런 모습에 이 쿠레아 친동생 고쇼가 바퀴 너 이 자식 하면서 막 분노를 해요. 이 응급실 의사가 A병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갑자기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A병 혈액을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A병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환자 중에 한 명이 A병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레아랑 이제 약속을 하기로 해요. 뭐냐면 내가 피를 수혈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인체 실험하지 말고 좋은 곳에 너의 재능을 사용해라. 그러면 이제 내 피를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쿠레아는 개과천선을 합니다. 이때 이후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슈퍼 닥터 오경준으로서 이 바퀴 세계관에 일종의 힐링 팩터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바퀴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바퀴의 과거편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